그 남자는 분명 평범한 과학교사였지만 의문의 부대에 의해 감옥으로 호송되어 수업을 하게 됐다. 하지만 그의 학생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괴물이라 불리는 존재들이었다. 특수 제작된 총알조차 그들에게는 조금의 상처도 입히지 못했다. 그는 원래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수업을 마치면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자신이 모든 수감자가 서로 차지하려는 목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시간은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서 몇 대의 장갑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 장갑차들이 철통같이 보호하는 대상은 바로 6명의 고등학교 교사들이었다. 호송 인원이 그들에게 차갑게 경고했다. 수업 중에는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수감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십시오. 모두 잠시 얼어붙었다. 아무리 그래도 수감자도 사람인데 왜 그렇게 무섭게 묘사하는 걸까? 누군가 자기소개를 했다. 제 이름은 라라예요. 과학교사죠. 이 말을 듣고 남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자신도 공단태라는 이름의 과학교사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자 분위기가 조금 풀렸다. 다른 2명도 자신들을 IT와 음악교사라고 소개했다. 마지막 2명은 미술교사와 수학교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 그들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 최대의 감옥인 포그랜드로 향하고 있었기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게 겁주지 마세요. 여긴 국제교도소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라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반대편에 있던 남자 교사가 코웃음을 쳤다. 국제교도소라서 더 의심스러운 겁니다. 포그랜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50년 전 이 사막에 갑자기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5년 후 각국이 연합하여 이 사막 위에 거대한 감옥을 지었죠. 이 말을 듣고 한 남자 교사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인터넷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통통한 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학자가 말했죠. 포그랜드는 지옥의 문을 열었다고. 그러니 제 생각에 우린 그 감옥에 가서 괴물들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공단태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세요?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교육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차별 없는 만인을 위한 교육이죠. 통통한 교사가 물었다. 공단태 씨, 하나도 안 무서워요? 소문이 거짓이라 해도 여긴 국제교도소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범죄자들이라고요. 공단태에게 그들은 그저 교육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2 남자 교사는 그를 바보처럼 쳐다봤다. 재수없게도 이 차에 책벌레가 하나 탔군. 한편 선두 차량의 운전사는 기지에 연락했다. 포그랜드, 진입 5분 전입니다. 공단태가 자신의 눈으로 그 문을 봤을 때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구역 안으로 발을 들인 순간 벽처럼 짙은 안개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들어가기 전 그들은 모든 개인 소지품을 제출해야 했다. 공단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방이 안개투성이었다. 어느 방향을 보아도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제야 그는 통통한 교사가 말했던 포그랜드가 그저 무서운 별명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누군가 그들에게 다시 경고했다. 수감자들과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곧 누군가 여러분을 교실로 안내할 겁니다. 교사들은 신속하게 분리되어 각자 배정된 장소로 보내졌다. 복도의 발소리가 울리는 동안 공단태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되뇌었다. 무서워할 것 없어. 그냥 수업 하나 하는 것뿐이야. 그는 강화 유리로 둘러싸인 밀폐된 안전실로 안내되었다. 테이블 위에는 마이크 하나만 놓여 있었다. 공단태는 불안함을 느꼈다.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두꺼운 유리는 본 적도 없었고 밀폐된 공간에 갇혀본 적도 없었다. 그는 유리를 두드려보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두껍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밖에 있는 학생들이 칠판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누군가 그의 신원을 다시 확인했다. 공 선생님 맞으십니까? 확인 후 그 사람은 엄숙하게 상기시켰다. 곧 수감자들이 들어올 겁니다.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어떤 충돌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 말투에서 공단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 남자는 덧붙였다. 수업 중에는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문이 쾅 닫혔다. 잠시 후 공단태는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착각인지는 몰라도 무거운 철문이 떨리는 것 같았다. 다음 순간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공단태는 공포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었다. 어떻게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지? 그들의 얼굴과 몸은 보통 사람과 닮지 않았다.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여러 명의 완전 무장한 교도관들이 그들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다. 수감자들은 한 명씩 자리로 안내되었다. 그제야 공단태는 각자의 가슴에 번호표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 중에는 털로 뒤덮이고 밝은 파란 눈을 가진 인물도 있었다. 마치 원시 시대에서 걸어나온 것 같았다. 이 학생들을 마주하고
공단태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통통한 교사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우린 괴물들을 가르치게 될 거야. 아무래도 그 남자가 옳았던 것 같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는 마이크로 다가가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공단태이고 여러분의 과학교사가 될 사람입니다. 아래 교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억지로 수업을 이어가며 썰렁한 농담을 던졌다. 많은 과목이 인기가 있지만 과학이 가장 인기 있는 이유는 로켓을 만들어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별 반응이 없었다. 털로 뒤덮인 얼굴이 갑자기 시익 웃었다. 이 선생, 제법 웃기는 놈이잖아. 그들의 반응에 공단태는 더욱 당황했다. 이런 교실 분위기는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다. 그는 고구마 하나를 꺼내들었다. 오늘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께 처음 가르쳐 드릴 것은 고구마를 심는 방법입니다. 각 학생의 책상 위에는 그의 손에 들린 것과 똑같은 고구마가 놓여 있었다. 고구마를 심는 건 간단해요. 작은 컵과 약간의 물만 있으면 되죠. 그게 천천히 다른 형태로 자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 수업의 진짜 목적은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다. 비록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죄수지만 오늘 교실에 앉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구마와 같아요. 아무리 혹독한 환경이라도 여러분에겐 성장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고구마 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 학생이 갑자기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다. 내 머리가 고구마처럼 생겼다는 거냐? 공단태는 깜짝 놀랐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누군가가 고구마를 입에 통째로 쑤셔 넣었다. 그제야 공단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아무래도 이놈들, 머리가 다들 어떻게 된 것 같았다. 곧이어 모든 죄수들이 그 남자를 따라 고구마를 깨끗이 먹어치웠다. 공단태는 패닉에 빠졌다. 먹지 마세요. 그 고구마는 심으라고 준 겁니다. 그는 교탁 뒤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리를 쳐다보았다. 쟤들 대체 뭐 하는 거지? 배우러 온 거 아니었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면을 쓴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안개를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줘. 공단태는 얼어붙었다. 단순한 안개의 생성 원리가 궁금한 건가?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과학자라면서 안개가 뭔지도 몰라? 공단태는 멋쩍게 웃었다. 전 그냥 교사이지 과학자는 아닙니다. 갑자기 그의 앞 강화 유리에 금이 갔다. 가면을 쓴 남자가 유리에 머리를 박자 그 자리에서 유리가 박살났다. 지금 우리랑 장난하냐? 우리가 바보로 보여? 겁에 질렸다. 공단태는 통제실에 연락해 죄수가 유리를 부쉈다고 보고했다. 수많은 무장 인력이 소총을 겨눈 채 교실로 돌진했다. 곧이어 공단태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죄수 학생들이 하나씩 총에 맞아 쓰러졌고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교실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공단태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며 내보내달라고 애원했다. 돌아온 대답은 처형이 끝날 때까지 방에 머물라는 말뿐이었다. 순식간에 바닥은 피로 뒤덮였다. 저 죄수들에게 문제가 있다 해도 전부 죽여야만 했을까? 그가 생각하기도 전에 한장님의 눈에 총구가 겨눠지는 것을 보았다.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그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그 장님이 한 손으로 군인의 머리를 잡고 높이 들어 올렸다. 다음 순간 우지끈 소리와 함께 두개골이 으스러졌다. 공단태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무장 인력이 죄수들을 학살하는 줄 알았다. 진짜 사냥꾼이 죄수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공포에 질려 기절하기 전 군중 속에 후드를 쓴 남자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 남자의 가슴에 적힌 번호는 180이었다. 182의 소유욕 가득한 눈빛은 마치 공단태를 자신의 소유물이라 주장하는 것 같았다. 공단태가 깨어났을 때 그는 감방처럼 보이는 곳에 갇혀 있었다. 그와 함께 갇힌 사람은 180이었다. 창살문 박복도를 바라보며 그의 심장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182는 자기 방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내가 왜 당신 방에 있는 거지? 이번에는 182가 대답하지 않았다. 공단태의 얼굴에 충격의 빛이 스쳤다. 그는 이 남자가 죄수였던 것을 기억해냈다. 수업 중에 폭동이 일어났던 것이 떠올랐다. 정신이 붕괴 직전이었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었다. 공단태가 물었다. 여기가 감옥인가요? 182는 고개를 끄덕였다. 날 여기로 데려온 게 당신은 아니겠죠? 182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그에게 고구마를 건넸다. 그가 공단태를 납치한 이유는 고구마 심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였다. 공단태는 거의 무너져 내렸다. 이 사람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 분노에 불타 그는 욕을 내뱉었다. 이 멍청한 놈아,
고작 고구마 때문에 날 여기로 데려왔다고? 아까의 폭동으로 보아 이곳의 거의 모든 이들은 괴물이었다. 그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법을 무시했다. 이대로 가다간 조만간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공단태는 문으로 걸어가 탈출할 방법을 찾으려 했다. 어쩌면 밖의 경비들이 그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틈새로 밖을 내다보다가 얼어붙었다. 그의 방은 아주 높은 곳에 있어 시야가 매우 넓었다. 보이는 곳마다 짙은 안개에 둘러싸인 감방들이 있었다. 공단태는 소리를 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철문을 흔들었다. 그가 문을 밀어 열었다.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걸까? 밖으로 나가자 주변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겹겹이 쌓인 감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감옥이라기보다는 수많은 감방 블록으로 이어진 포그랜드였다. 강단태는 거의 애원하듯 뒤돌아섰다. 부탁할게. 여기서 내보내줘. 있고 싶지 않아. 182가 갑자기 그의 입을 막았다. 닥쳐. 여기서 소리치면 안 돼. 나갈 생각도 하지 마. 네가 나한테 고구마 심는 법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게다가 이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강단태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이를 갈았다. 난 죄수가 아니야. 난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라고. 너 같은 쓰레기랑은 달라. 난 나가야만 해. 그들이 언쟁하는 동안 거대한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 거대한 몸집에 강단태는 거의 울 뻔했다. 182는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다. 거구의 후드를 쓴 죄수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강단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금방 갈 거야. 182는 그를 무시하고 욕을 내뱉었다. 이봐, 이 돼지 대가리야. 뭘 봐. 죄수는 격분하여 주먹을 치켜들고 그들에게 곧장 달려들었다. 그 주먹의 목표는 강단태였다. 한 방에 그를 기절시켰다. 그의 양복도 순식간에 빼앗겼다. 강단태가 깨어났을 때 182가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다. 닥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잖아. 182가 그를 보는 방식에 강단태는 더욱 짜증이 났다. 모든 게 이놈 탓이었다. 감정이 격해진 그는 소리쳤다. 내가 그놈을 돼지 대가리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맞았겠어? 이 생각 없는 멍청아. 넌 팔도 하나뿐이잖아. 아까 그 괴물을 어떻게 이기겠어? 결국 나만 휘말리게 되잖아. 182는 말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천천히 셔츠를 벗었다. 강단태는 깜짝 놀랐다. 뭐 하는 거야? 182는 그에게 셔츠를 건넸다. 입어. 그제야 강단태는 똑똑히 보았다. 그에게 남은 한쪽 팔은 선명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다. 팔이 하나뿐이라도 그 괴물을 상대로 누가 이길지 장담하기 어려웠다. 강단태는 재빨리 목소리를 낮췄다. 이 죄수복을 입으면 구조대가 내가 선생인 걸 알아볼 수 있을까? 182가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꿈깨. 네가 발을 들인 순간부터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졌어. 눈에 띄지 마. 그럼 더 빨리 죽을 테니. 그게 포그랜드야. 그러고 나서 182는 상자에서 다른 옷을 꺼내 입었다. 가자. 식당으로 가자. 식사 시간이야. 식당이라는 말에 강단태의 눈에 희망이 번뜩였다. 식당에 가면 간수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설명만 잘하면 이 감옥을 나갈 수도 있을 거야. 한편 그의 옷을 훔친 뚱보 돼지는 골목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흥분해서 뛰고 있었다. 이 양복 정말 멋진데 넥타이와 안경도 생각했지만 182에게 심하게 맞아서 포기했다. 마른 형체가 나타나 그 옷을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다. 뚱보 돼지는 즉시 무릎을 꿇었다. 어깨님, 선생한테서 훔쳤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꾸며냈다. 그 고구마 수업하던 선생이 지금 두부마을에 있습니다. 182가 그를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깨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계속해봐. 그 순간 그의 칼날이 번쩍였다. 뚱보 돼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깨는 단칼에 그를 베어버렸다. 두어 번 경련을 일으킨 후 그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어깨는 뒤틀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찾았군, 선생. 다른 한편 강단태는 182를 따라 식당으로 향했다. 그는 문을 나선 순간부터 계속 떨고 있었다. 죄수들은 하나같이 끔찍하게 생겼다. 그에게는 이것이 악몽이었다. 그들에게는 포그랜드의 또 다른 평범한 날이었다. 182가 쏘아붙였다. 아무데나 쳐다보지 마. 내 옆에 딱 붙어서 밥이나 먹어. 강단태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못 본 척 뒤를 따랐다. 곧 그들은 식당에 도착했다. 이곳의 질서는 바깥보다 훨씬 좋았다. 아무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모든 죄수가 줄을 서 있었다. 강단태는 배식구를 향해 쳐다봤고 그곳에 서 있는 인물, 간수를 보았다. 그는 놀라면서도 기뻤다. 저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다면 구조될지도 모른다. 그는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는 지금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조심해야 했다. 182의 차례였다. 182가 나지막이 말했다.
좀 더 줘. 배식원은 눈을 흘기며 국자로 그의 머리를 때렸다. 꺼져. 그리고 공단태 차례가 되었다. 그는 교도관에게 속삭였다. 저는 실종된 교사, 공단태입니다. 고구마 수업 중에 납치당했어요. 저를 찾고 계셨을 겁니다. 저를 꺼내주세요. 182는 그를 바보처럼 쳐다봤지만 말리지는 않았다. 공단태는 더 빨리 말했다. 상사에게 연락하세요. 분명 저를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말을 하던 도중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했다. 교도관의 눈은 텅 비고 무감각해서 정상인의 것과는 달랐다. 그 눈을 보자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이 사람이 정말 교도관일까? 그가 식판을 내밀지 않자 배식원이 국자로 그를 쳤다. 안 먹을 거면 비켜. 자리로 돌아온 공단태는 식욕이 없었다. 시든 채소가 담긴 접시는 그나마 있던 식욕마저 사라지게 했다. 옆에 있던 죄수들은 그의 식사를 보며 침을 흘렸다. 그는 식당이 구조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었다. 교도관이 죄수들보다 더 비정상적으로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쩌면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는 이미 완전히 버려진 것인지도 모른다. 어차피 이곳에서는 매일 사람이 죽으니까 교사 한 명쯤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182는 맛있게 먹었다. 강단태는 다시 182에게 시선을 돌렸다. 살아남으려면 어쩌면 이 바보에게 의지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고구마 씹는 법 배우고 싶지 않았어? 내가 가르쳐줄 수 있어. 넌 나가는 법을 가르쳐줘. 그는 182의 순진함을 이용해 탈출할 방법을 슬쩍 떠볼 계획이었다. 182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정말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 고구마 하나로 나가는 법을 거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공단태는 서둘러 설명했다. 내가 어떻게 널 바보라고 생각하겠어? 고구마 심고 싶어서 날 여기로 데려온 거 아니었어? 일단 배우고 나면 난 필요 없잖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182가 천천히 말했다. 이곳을 탈출할 방법은 없어. 여기서 최고 지도자가 되지 않는 한 그 생각은 포기해. 최고 지도자. 강단태는 깜짝 놀랐다. 이곳의 보스를 말하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이? 불가능해. 182가 말했다. 어깨 같은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어. 강단태는 어깨가 누구인지 그를 추궁했다. 그가 아무리 물어도 182는 다시는 대답을 거부했다. 그의 태도가 차가워지는 것을 보고 강단태는 미소를 거두었다. 나란 도와줄 거면 나도 내 갈 길 갈게. 다른 사람을 찾을 거야. 그는 몸을 돌려 182를 떠났다. 만약 평범한 사회로 돌아간다면 법을 이용해 이 감옥을 뿌리 뽑을 것이다. 갑자기 식당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모두가 입구를 쳐다봤다. 공단태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올랐다. 구조대가 도착한 걸까? 모두의 시선 아래 그는 소리쳤다. 구조대, 여러분,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수업하러 온 교사 공단태입니다. 감옥에 납치되었습니다. 말을 절반쯤 했을 때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들어온 사람들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얼어붙었다. 그의 앞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키가 큰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오랜만이군요, 선생님. 아직 저를 기억하십니까? 강단태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이 남자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그가 만났던 모든 사람 중에서 이 남자가 가장 키가 컸다. 죄수들은 목소리를 낮췄다. 어깨님이 오셨다. 오늘 식당에 오실 줄은 몰랐네. 그의 앞에 서 있는 남자는 6대역계 중 한 명인 타워였다. 이번에 그는 공단태를 찾으러 온 것이었다. 고구마 수업을 했다고 들었는데 난 고구마 심는 데는 관심 없어. 안개를 제조하는 법을 알고 싶다. 공단태는 떨고 있었다. 그는 이 안개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타워가 3개의 푸른 구체를 꺼내자 모든 죄수들의 눈이 탐욕스럽게 변했다. 공단태는 가면을 쓴 죄수도 안개 제조법에 대해 물었던 것을 기억했다. 어쩌면 안개란 바깥의 안개가 아니라 이 푸른 구체들을 말하는 것일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공단태는 그것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다. 그 말은 타워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넌 과학 선생인데 모른다고? 선생은 뭐든지 다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공단태는 마침내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다.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쳤다. 그는 이런 것을 처음 봤다. 그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타워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너 때문에 우리 6어깨가 내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널 데리고 돌아가서 그들에게 설명하게 해야겠다. 강단태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방금 182에게서 탈출했다. 타워에게 잡혀가는 건가? 타워는 그의 멱살을 잡고 안개 구슬 하나를 입에 갖다 댔다. 먹어. 한번 맛보면 알게 될 거다. 파란 구슬은 불길한 매력을 뿜어냈다. 공단태는 저항했다. 타워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억지로 밀어넣으려 했다.
모든 죄수들이 욕망 가득한 눈으로 그 장면을 쳐다봤다. 공단태는 타워의 손을 쳐내 3개의 구슬을 모두 바닥에 떨어뜨렸다. 안 먹는다고 했잖아. 왜 억지로 먹이려는 거야? 3개의 구슬이 굴러가는 순간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죄수들은 미친 듯이 달려들어 안개를 차지하기 위해 싸웠다. 강단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대체 뭐길래? 왜 저들을 이성을 잃게 만드는 거지? 타워는 차갑게 웃었다. 봤지? 안개는 이렇게 대단한 건데 네가 그걸 거부했다고. 이 감옥에서 안개는 금보다 귀해. 안개를 먹은 자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아지지. 구슬을 잡지 못한 일부 죄수들은 미친 개처럼 바닥에 엎드려 남은 잔여물을 핥았다. 그걸 먹은 자는 쾌락에 빠져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 그 광경에 공단태는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는 왜 이곳에 끌려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여긴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집에 가도 될까요? 타워에게 애원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전 그냥 선생님이지 과학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타워는 비웃었다. 농담하지 마. 나 드라마 봤어. 화학 선생도 엄청 잘 팔리는 걸 만들 수 있더라고. 강단태는 무너졌다. 그건 TV 드라마잖아요. 가짜라고요. 이 미친놈아. 식당은 조용해졌다. 타워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넌 그냥 쓰레기였군. 그는 선생을 가장 먼저 잡은 어깨가 되어 최강자가 될 거라 생각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공단태가 멍하니 있는 동안 타워는 자신의 입안으로 손을 뻗었다. 그는 천천히 긴 칼을 꺼냈다. 쓰레기라면 그냥 죽어라. 공단태의 눈에 절망이 가득 찼다.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한 방에 가면 별로 아프지도 않겠지. 그가 눈을 감았을 때 멀리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식사용 포크 하나가 날아와 타워의 팔을 스치고 지나가 먼 벽에 박혔다. 공단태는 목숨을 건졌다. 타워의 팔을 보니 거의 절반이 잘려나갔다. 그는 감히 자신을 공격한 자가 누군지 보려고 고개를 휙 돌렸다. 채 제대로 보기도 전에 큰 손 하나가 그의 머리를 잡았다. 그 손은 그의 두개골을 세게 쥐었다. 자세히 보니 그 손의 주인은 팔이 하나뿐이었다. 타워는 놀랐다. 네가 나설 줄은 몰랐는데. 공단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182가 나선 것이다. 182가 어둡게 말했다. 그는 내 보호 아래 있다. 그를 건드리면 널 죽이겠다. 말이 끝나자마자 182는 발차기를 날렸다. 그의 발은 정확히 타워의 목에 명중했다. 그 발차기의 힘에 타워의 척추가 그 자리에서 부러졌다. 발차기가 명중하는 순간 182는 뒤로 물러나 거리를 벌렸다. 그 광경에 모든 죄수들이 경악했다. 6대 어깨 중 하나로 칭송받던 타워가 순식간에 쓰러진 것이다. 공단태는 이제야 182가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다. 죄수들은 흥분해서 소리쳤다. 새로운 어깨가 탄생하려 한다. 새로운 어깨여, 내 이름을 말해라. 182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공단태에게 돌아섰다. 선생님, 돌아가죠. 그는 공단태를 어깨에 둘러매고 걸어갔다. 뒤에 남은 죄수들은 182의 이름이 선생님인 줄 알았다. 식당을 떠나고 나서야 공단태는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182를 쳐다봤다. 이 남자는 전혀 허약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물었다. 고구마 수업은 왜 신청한 거예요? 당신도 안개 때문이었어요? 182가 쏘아붙였다. 안개를 만들 수 있나? 공단태는 두피가 저릿했다. 못 만들어요. 제발요. 안개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러자 182는 왜 신청했는지 설명했다. 그날 그는 구역을 배회하다가 긴 줄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봤다. 그는 한 죄수에게 비키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새치기 안 돼. 다들 줄 서고 있잖아. 듣자 하니 외부에서 온 사람이 새로운 걸 가르쳐 준다던데. 자리가 구하기 힘들어. 너도 줄 서야 해. 처음에 182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새 옷을 준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에 투지가 불타올랐다. 오랫동안 새 옷을 입어보지 못했던 그는 억지로 줄을 섰다. 이 말을 들은 공단태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래서 신청한 거였어? 그럼 왜 날 구한 거야? 공단태가 다시 물었다. 182의 대답은 간단했다. 네가 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넌 내 보호 아래에 있어. 그러고는 역겹다는 표정을 지었다. 게다가 넌 오줌까지 쌌잖아. 얼마 후 182는 다른 사람의 옷을 빼서 공단태에게 갈아입으라고 했다. 공단태는 182의 셔츠를 벗어 조심스럽게 깨끗이 빨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낡은 셔츠를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182는 진지했다. 거기엔 180이라고 쓰여 있어. 180이라고 쓰인 건 다 내 거야. 버릴 수 없어. 공단태는 의문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 녀석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강력한 보호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공단태는 자원했다. 너도 입고 있는 옷 벗어. 내가 빨아줄게. 넌 팔이 하나뿐이잖아. 빨래하기 불편할 거야. 그래서 182는 신발만 신은 채 쭈그려 앉아 그가 빨래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들이 일을 마쳤을 때 시간은 자정이었다. 강단태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어깨라고 불리는 그 괴물들이 분명 아직도 그를 찾고 있을 것이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시든 채소를 무시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바닥에 있는 고구마를 발견했다. 182의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것을 집어들고 위층 침대에서 자고 있는 182를 힐끗 쳐다봤다. 한입 베어 물려던 순간 큰 손이 고구마를 쳐냈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182가 말했다. 선생님, 도둑이세요? 공단태는 중얼거리며 설명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 먹을 것 좀 줄 수 없을까? 182는 그를 무시하고 뛰어내려 고구마에 180이라고 새겼다. 이건 내 거야. 다른 사람은 절대 손댈 수 없어. 그러고는 공단태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다. 고구마를 숨길 것이기 때문이었다. 182의 눈에는 이 선생님이 또 훔치려 할 것 같았다. 한편 182에게 패배한 타워는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자신을 수리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 발차기는 너무 갑작스러웠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도 못했다. 타워는 짙은 안개 속에서 단련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척추는 철근처럼 단단했다. 하지만 그렇게 터무니없이 단단한 척추조차도 182의 발차기 한 방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똑똑히 기억했다. 182는 그 선생님은 내 보호 아래에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182에게서 선생님을 강제로 빼앗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면 쓴 남자의 모습이 조용히 그의 옆에 나타났다. 정말로 선생님을 찾은 모양이군.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지? 타워는 차갑게 비웃었다. 잘난 척하지 마. 이곳의 최고 지도자가 될 운명은 바로 나다. 왜 내가 그를 너희와 나눠야 하지? 다음 순간 그의 옆에 있던 정비공의 망치가 갑자기 사라졌다. 고개를 들었을 때 망치는 이미 가면 쓴 남자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타워에게 다가갔고 그의 목소리는 안개 속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 꿈은 너무 커. 네 힘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말이야. 타워의 눈에 진정한 공포가 스쳤다. 뭘 하려는 거야? 가면 쓴 남자는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규칙을 어기는 자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다음 순간 망치가 내리쳐졌다. 방금 수리된 몸은 즉시 다시 산산조각이 났다. 이 가면 쓴 남자는 6대 어깨 중 한 명인 하운드였다. 10분 후 하운드는 이미 타워의 부하들을 모두 학살했다. 그는 자신의 부대를 모아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두부마을을 향해 질주했다. 한편 강단태는 182를 따라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앞서 그는 182가 고구마에 글씨를 새기는 습관을 이용해 그를 속였다. 고구마에 글씨를 새기면 생명력이 약해져서 쉽게 죽어. 사실 그는 마음속으로 매우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182는 그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햇빛을 찾아다녔다. 2시간을 걸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입구로 가까워지는 방향을 찾지 못했다. 182는 머리를 긁적였다. 나도 길을 몰라. 그냥 가장 밝은 곳을 향해 계속 가는 거야. 그게 다야. 그 말에 강단태의 마지막 남은 평정심이 무너졌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린 그냥 2시간을 헛되이 낭비한 거야?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럼 네가 날 업어. 내 고구마를 살리고 싶으면 날 업고 계속 걸어. 놀랍게도 182가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그는 얼굴을 땅에 박고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공단태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182의 신체 능력으로는 이렇게 지칠 리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182의 후드를 들어 올렸다. 다음 순간 강단태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182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입과 코에서는 이상한 푸른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단태는 당황해서 미친 듯이 그의 뺨을 때렸다. 오늘은 햇빛 찾으러 안 갈 거야. 돌아갈 거야. 지금 당장 돌아갈 거라고. 182가 없으면 그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다. 그는 182의 어깨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목이 쉬어라 소리쳤다. 이 자식아, 나 혼자 여기 내버려 두지 마. 제발 부탁이야. 정신 차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한 남자가 그의 뒤로 다가와 손을 뻗어 그의 눈꺼풀을 들어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일반인이군요. 그렇죠? 그제야 강단태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새로 나타난 사람은 순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그는 방금 비명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와본 것이었다. 젊은 남자는 강단태를 자신의 거처로 데려가 음식을 건네주었다. 그의 뒤에는 파란 머리의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강단태에게 천천히 먹으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먹으면 체해요. 젊은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제 이름은 람부탄입니다. 이쪽은 리치고요. 강단태도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저는 강단태입니다. 이 감옥에서 처음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만난 것이었다. 그는 이곳에 여자까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소녀가 큰 소리로 웃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인 척할까 생각 중이었어요. 두부마을에서는 여자가 너무 눈에 띄거든요. 람부탄이 설명했다. 저희는 더 안쪽에서 왔어요. 중심으로 갈수록 구역 같은 개념은 사라지거든요. 대화 중에 람부탄은 강단태가 죄수가 아니라 납치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납치한 사람은 지금 침대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다. 비록 강단태는 아직 이곳이 왜 온통 기괴한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탈출해야 한다는 것.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쳤다. 그럼 당신이 그 교사 납치 작전에 그 교사란 말이에요? 강단태는 머리털이 곤두섰다. 이들까지 그 일을 알고 있다고? 알고 보니 감옥 전체에 소문이 퍼진 것이었다. 집행자들이 미리 그 함정을 설치해 뒀다고. 수업을 장악하고 다른 사람은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했대요. 람부탄은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이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앉아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리치는 예리하게 지적했다. 그런데 180인은 집행자처럼 안 보이는데요. 바보에 더 가까워요. 강단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말 집행자가 아니에요. 저를 납치한 건 그냥 고구마 키우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이내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고구마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왔다고요? 그들이 진심으로 웃는 것을 보자 강단태의 눈가가 갑자기 촉촉해졌다. 이 안개의 땅에서 누군가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준다고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182가 그를 이곳으로 납치했지만 182는 그를 해치지 않았다. 방금 그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강단태는 열사병인 줄 알았다. 하지만 리치는 침착하게 한 단어를 내뱉었다. 림보. 소위 림보는 금단 증상이에요. 갑자기 안개를 끊어서 그런 거죠. 거리에 멍하니 누워있는 죄수들 대부분이 그래요. 안개를 얻지 못해서 상실 상태에 빠지는 거죠. 결국엔 깨어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상실 상태에 빠지면 뇌가 썩기 시작해요. 강단태가 그녀를 다그쳤다. 안개가 대체 뭐죠? 왜 모두가 그걸 두고 싸우는 거죠? 그는 곧 답을 얻었다. 안개는 재능을 부여하는 신성한 약물이에요. 자신이 몰랐던 잠재력이나 항상 갈망해왔던 능력을 증폭시켜주죠. 강단태가 불쑥 말했다. 그거 그냥 영화에 나오는 초능력 아니에요? 람부탄이 그의 말을 잘랐다. 아니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정말로 돌파하게 해주죠. 저희 목표는 그 힘을 사용해서 이 감옥을 탈출하는 겁니다. 강단태는 멍하니 들었다. 마침내 그는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한편 하운드는 사방에서 그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하운드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업계들도 그를 찾고 있었다. 그들 모두의 목표는 단 하나, 두부마을이었다. 이곳에서 리치와 람부탄은 강단태를 탈출 계획에 끌어들이기로 결정했다. 저희는 이미 준비를 마쳤어요. 당신만 동의하면 함께 떠나는 겁니다. 강단태는 본능적으로 거절했다.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먼저 교도관에게 연락할 방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탈출을 고려해야 해요. 저는 이곳의 범죄자가 아니라고요. 충동적으로 탈옥을 시도했다간 시체도 못 남기고 죽을지도 몰라요. 람부탄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교도관들조차도 안개 영역에 제 발로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어조가 엄숙해졌다. 잘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 저희 중 누구도 당신을 돌봐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강단태에게 훨씬 더 끔찍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여기에 오래 머물수록 안개에 더 쉽게 침식될 거예요. 그 파란 안개 구슬을 먹지 않았더라도 이 하얀 안개 자체가 안개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강단태는 오싹함을 느꼈다. 그럼 그가 쉬는 모든 숨이 기본적으로 자신을 중독시키는 셈이었다. 안개는 신의 선물입니다. 재능을 발현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안개 입자가 필요해. 하지만 중독시키는 건 이 하얀 안개를 오랫동안 모르게 흡입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일단 중독되면 안개를 갈망하게 되고 미쳐버리게 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강단태가 물었다. 두 사람은 어때요? 여기 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이미 중독된 거 아니에요? 탈출해봤자 어차피 곧 죽는 거 아니냐고요? 그 질문에 두 사람은 태연했다. 그래, 나가봤자 어차피 막다른 길일 거야.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 적어도 10년 정도는 더 벌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우린 합의했어. 죽더라도 이 감옥에서 죽는 건 사양이야.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바깥 세상에서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다. 그들의 말은 강단태를 흔들었다. 그 역시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말처럼
여기서 10년을 사느니 밖에서 단 하루를 사는 게 나았다. 하지만 그때 강단태는 자신을 향한 시선을 느꼈다. 182의 눈이 두 사람의 틈 사이로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그의 비명에 두 사람의 시선도 즉시 쏠렸다. 182가 깨어난 것이다. 그 말은 182와 계속 고구마를 키워야 한다는 뜻이었다. 강단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이 두 사람과 탈출하겠다고 하면 182가 자신을 공격할까? 어쨌든 그는 타워를 쓰러뜨린 괴물이었다. 182는 주머니에서 고구마를 꺼내 조심스럽게 살폈다. 고구마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강단태는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182는 분명 고구마 키우는 법에 대해 계속 그를 들볶을 것이다. 그의 굳은 표정을 보고 람부탄이 웃었다. 뭘 그렇게 무서워해? 그의 눈에 182는 그저 안개 좀비에 불과했다. 한번 림보 상태에 빠지면 다음 안개 파도가 올 때까지 무력하고 약한 상태로 머물게 돼. 그 말을 듣고서야 강단태는 겨우 조금 안심했다. 그는 람부탄과 리치가 182에게 다칠까봐 걱정했었다. 다음 순간 람부탄은 굵은 다리를 들어 올렸고 그의 표정은 차가워졌다. 그가 보기에 182는 잠재적인 문제였고 여기서 처리해버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82는 그의 공격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보지도 못한 것처럼 조금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상황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강단태는 서둘러 그를 말리며 소리쳤다. 잠깐만요. 싸우지 마세요. 그는 182에게 달려가 말했다. 나 여길 떠날 거야. 이제부터 내 보호는 필요 없어. 이제 각자 갈 길 가자고. 182는 그가 떠나는 것에 무관심해 보였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 신경 썼다. 고구마는 어떻게 키우지? 강단태는 한숨을 쉬며 그의 손에서 고구마를 낚아채 옆으로 가서 물 한 컵을 따랐다. 잘 봐. 고구마는 생명력이 아주 강해. 컵에 넣고 물을 좀 부어준 다음 햇빛만 충분히 쬐어주면 알아서 자랄 거야. 말을 마친 그는 일부러 재촉했다. 어서 가서 햇빛을 찾아. 안 그러면 곧 해가 질 거야. 182는 길을 모른다며 강단태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강단태는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람부탄, 제발 저 녀석 좀 쫓아내줘요. 당신들과 함께 탈출하겠어요. 밖에 총알이 빗발치든 탈옥을 도운 죄로 체포되든 무슨 일이 생겨도 당신들과 함께 도망가겠어요. 짝소리와 함께 람부탄은 182를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땅에 떨어진 고구마는 182가 다시 조심스럽게 주워들었다. 그의 눈에는 거의 강박에 가까운 집착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 고구마를 기어코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182가 떠난 후 강단태는 마침내 한숨을 돌리고 람부탄에게 여기서 나갈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람부탄이 다리를 살짝 굽히자 허벅지 근육이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다. 내가 시범을 보여주지.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땅을 박차고 화살처럼 튀어나갔다. 그는 너무 빨라서 강단태는 그의 움직임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알고 보니 람부탄의 재능은 무시무시한 점프력과 폭발적인 힘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속도를 이용해 높은 벽을 단숨에 뛰어넘는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은 지형을 살피기 위해 높은 곳에 도착했다. 리치가 이마를 짚으며 재능을 발동했다. 그녀의 눈은 카메라처럼 초점을 맞추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본 모든 것은 종이 위에 빠르게 재구성되었다. 강단태가 감탄했다. 멀리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토그래픽 메모리까지 있는 거야? 그들이 꺼낸 지도는 중앙구역에서 가져온 손으로 그린 사본이었다. 이건 이 지역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야. 강단태는 이곳이 이렇게 거대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눈앞의 거대한 지도는 사실 한쪽 구석만을 기록한 것이었다. 리치가 말했다. 두부마을 크기로 보아 우린 꽤 멀리 온 거야. 머지않아 안개지대의 가장자리에 닿게 될 거야. 강단태는 연필을 들고 지도에 표시하기 시작했다. 여기 불황자 4명이 있어. 잠재적 위협으로 표시해둬. 그리고 이 빨간 점들은 무슨 뜻이야? 그의 질문에 두 사람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태연하게 화제를 돌렸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어쨌든 우린 곧 여기서 나갈 거니까. 한편 두부마을에서는 하운드가 이미 중상을 입은 181을 찾아냈다. 이 자식 드디어 찾았군. 얌전히 항복해라. 알고 보니 182와 하운드 사이에는 오래된 악연이 있었다. 지난번 수업 때 하운드는 강단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데려갔었다. 그때 182 역시 그 선생을 눈여겨보고 하운드를 끝까지 미행했던 것이다. 하운드는 격분했다. 넌 어느 놈 밑에 있는 놈이냐? 감히 내 사냥감을 훔쳐? 182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하운드의 손에 들린 선생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는 손에 든 고구마를 내밀었다. 너도 고구마 키우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선생을 납치한 거냐? 모르겠으면 내가 선생한테 물어봐 줄게. 그 말에 하운드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공단태를 공중으로 내던졌다. 그는 먼저 이 성가신 미치광이를 처리한 다음 선생을 데려갈 계획이었다. 어쨌든 다른 어깨들도 선생을 노리고 있었으니까 빨리 끝내야 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182가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했다는 것이었다. 저 말라깽이 같은 녀석이 저런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을 줄이야. 182는 천천히 두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다음 순간 그 두 손가락은 하운드의 허리를 강하게 파고들었다. 단 한 방에 하운드는 의식을 잃었다. 그가 정신을 잃은 사이 182는 선생을 가로챘다. 이것이 진짜 진실이었다. 실제로 선생을 납치한 것은 하운드였고 182는 그 선생을 다시 빼앗았을 뿐이다. 이제 하운드가 182의 후드를 벗겨냈다. 이번엔 우리의 묵은 빚을 청산하겠다. 182가 하운드에게 쫓기는 동안 람부탄 일행도 싸움에 휘말렸다. 고구마처럼 생긴 거구의 남자가 갑자기 공단태에게 달려들어 단번에 그를 붙잡으려 했다. 그는 람부탄의 발차기 한 방에 날아갔다. 그 광경에 리치는 너무 놀라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는 6어깨 중 하나인 드릴헤드야. 그의 능력은 땅굴 파기다. 그 비명 때문에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순간의 방심 때문에 람부탄은 드릴헤드에게 한 대 맞았다. 드릴헤드는 즉시 흥분했다. 진짜 여자를 본 지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시선은 탐욕스럽게 변했다. 저 여자 정말 예쁘군. 그러자 리치는 공단태를 붙잡고 즉시 도망치려 했다. 그녀는 자기 뒤를 보지 못했다. 람부탄의 얼굴이 살기 가득하게 어두워졌다.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널 죽여버리겠다. 그 위협은 드릴헤드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다음 순간 그는 땅속으로 뛰어들어 공단태와 리치가 있는 방향으로 땅굴을 팠다. 동시에 람부탄도 전력을 다해 돌진했다. 그들은 거의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람부탄은 여자친구를 지키려 했고 드릴헤드의 목표는 처음부터 공단태였다. 람부탄이 착지하는 순간 드릴헤드가 반대편 땅에서 튀어나와 공단태를 데리고 땅굴을 파며 사라졌다. 공단태가 드릴헤드에게 잡혀갔어. 람부탄의 얼굴색이 싹 변했다. 드릴헤드는 엄청난 속도로 땅굴을 파며 멈추지 않고 지하에서 굴러갔다. 한편 182는 이미 하운드에게 기지로 끌려간 뒤였다. 그의 몸은 상처와 멍투성이었다. 하운드의 부하들은 그에게서 정보를 캐내려 했다. 그들은 포그 한 조각을 꺼내 그를 유혹했다. 이거 갖고 싶나? 애송이? 무릎 꿇고 빌어봐. 포그를 본 순간 182의 눈에 강렬한 분노가 스쳤다. 같은 시각 공단태는 드릴헤드의 지하기지로 끌려와 파이프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왔다. 이 드릴 비트의 세계를 보며 그의 심장은 차갑게 식었다. 여기는 드릴헤드의 영역이었다. 그는 거의 끝장났다고 확신했다. 하운드의 부하들은 여전히 182를 신문하고 있었다. 아무런 대답도 얻지 못하자 그들 중 하나가 그냥 포그를 자기 입에 밀어넣었다. 생각해봐. 포그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움직일 수도 없고 힘도 없지. 그가 포그를 목구멍으로 삼키려는 바로 그 다음 순간 182의 입이 이미 그의 목을 물고 있었다. 182는 그의 기관을 물어뜯고 반쯤 삼킨 포그를 그의 목에서 강제로 빼앗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다른 이들을 향해 미친 듯이 웃었다. 방금 날 반쯤 죽여놨었지. 이제 내 차례다. 1시간 후 하운드가 기지로 달려왔다. 눈앞의 광경에 그는 완전히 경악했다. 기지에 있던 그의 부하들 모두가 참혹하게 죽어 있었다. 범인은 단 한 명, 182뿐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다. 망할 182, 반드시 죽여주마. 그 무렵 182는 이미 식당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배 식구로 곧장 걸어가 직원에게 말했다. 물. 남자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줄 서. 그가 새치기를 하자 182는 다른 죄수들을 화나게 했다. 모두가 불평하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그가 양손으로 카운터를 너무 세게 내리쳐서 모두가 움찔했다. 아무도 미치광이와 정면으로 맞서고 싶지 않았기에 그는 원하던 물을 얻었다. 방으로 돌아온 182는 고구마를 창가에 놓고 천천히 햇빛을 쬐게 했다. 하루 종일 지나고 나서야 그는 고구마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쳐다보다가 마침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에 휩싸여 182는 중얼거렸다. 선생, 죽여버리겠어. 한편 공단태는 드릴비트 세계 깊숙한 곳에 서서 거의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는 여기서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드릴헤드가 그 앞에 서서 물었다. 포그를 제조할 수 있나? 넌 과학선생이잖아. 이런 사소한 것쯤은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공단태는 마음을 다잡았다. 사실 제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이 하얀 안개가 바로 포그의 초기 형태 아닙니까? 그저 깊게 들이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의 목이 잡혔다. 장난하는 거냐? 그게 다였다면 누가 굳이 포그를 쫓겠어? 공기 중의 포그는 모을 수 없어. 그걸 모아서 압축해야 한다고. 그 말을 듣고 공단태는 완전히 멍해졌다. 과학 선생으로서 그는 그런 기본 원리에 매우 익숙했다. 새벽이 오고 공기가 이슬점까지 식으면 안개는 작은 물방울로 응결됩니다. 만약 그 물방울들을 모아서 압축할 수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이 빛났다. 이제 안개를 제조하는 법을 알았어. 이후 2시간 동안 공단태는 자신의 이론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그는 정말로 공기 중에서 서서히 안개를 모았다. 그런 다음 이 액화된 안개를 저장 탱크에 모았고 그걸로 끝이었다. 그는 흥분해서 웃었다. 난 정말 천재야. 이제 드디어 살았어. 이 감옥에서 이제 아무도 날 건드리지 못할 거야. 한편 람부탄과 리치는 탈출 계획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좀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 합류를 제안했다. 그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 그는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었다. 헛소리 집어치워. 아무도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꺼져. 리치가 우울하게 말했다. 아무리 순진하고 멍청해 보여도 이곳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람부탄은 유일하게 모르는 사람이 저 선생뿐이라고 생각했다. 지도를 통해 리치는 그가 드릴헤드에 의해 지하에 숨겨졌을 거라고 이미 짐작했다. 드릴헤드의 영역에서 공단태는 안개 그물 포집법을 이용해 하얀 안개에서 액체 수분을 추출했다. 그것은 건조한 지역에서 공기로 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와 같은 종류였다. 원리는 간단했다. 온도가 이슬점까지 떨어지면 수증기는 그물 구조물 위에서 물방울로 응결된다. 습도가 매우 높은 새벽에 그는 이 원리를 안개지대에 적용했다. 그는 일반 그물망을 통기성 있는 방충망으로 교체하고 바닥을 아치형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응결된 물방울들을 수집 탱크로 유도했다. 이 물은 자연적으로 안개로 포화 상태였다. 이곳의 습도가 포화 상태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가 모은 물의 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드릴헤드는 충격에 가득 찬 얼굴로 안개수 탱크를 쳐다봤다. 공선생,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에게도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공단태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안개지대의 가장 순수한 안개로 만든 물이야. 방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바보도 아니고 왜 너희에게 알려주겠어? 비록 그가 성공적으로 안개수를 만들었지만 그 농도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몰랐다. 하지만 드릴헤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물에 손을 담가 조금 맛보았다. 다음 순간 그의 동공이 급격히 확장되었다. 이 맛, 그래, 이게 안개야. 그와 그의 부하들은 미친 듯이 환호했다. 그들은 마침내 무한한 안개를 갖게 되었다. 모든 공로는 공단태에게 돌아갔다. 그는 단숨에 이 지하 세계의 생산자가 되었다. 드릴헤드는 그에게 개조된 죄수복을 간절히 내밀었다. 공선생, 당신은 양복을 입기 위해 태어났군요. 이 맞춤 제작된 죄수복은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아무도 당신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중 한 명입니다. 당신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태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드릴헤드가 아마도 최고 지도자가 되는데 가장 가까운 인물일 거라고. 어쩌면 이 인맥을 이용해 감옥의 진짜 관리자에게 연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람부탄이 몸을 돌려 떠났다. 우선 좀 쉬십시오. 오늘 밤 우리는 성대한 파티를 열 겁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안개를 아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 나는 모든 안개를 사용해 승천할 것이다. 강단태는 완전히 어리둥절했다. 승천? 밤이 되었다. 쟁반 위에는 1000개의 안개 구슬이 가득 쌓여 있었다. 모든 조직원들이 안개 주위를 둘러싸고 기괴한 춤을 추었다. 그들은 마치 어떤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진과 북을 쳤다. 드릴헤드가 손뼉을 쳐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안개 구슬이 높이 쌓인 쟁반을 보며 강단태는 차가운 숨을 들이마셨다. 저걸 한 번에 다 먹을 셈인가? 군중 앞에 서서 드릴헤드는 외쳤다. 나는 지하 세계의 지배자, 드릴킹이다. 좋은 저녁이다. 나의 드릴 병사들이여. 이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가 왔다. 안개 속에서 우리는 힘을 키워왔다. 오늘 나는 승천에 도전할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흥분하여 손을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스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드릴헤드는 입을 벌려 수십 개의 안개 구슬을 한 입에 삼켰다. 모두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서서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 곧 그는 점점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 그의 입은 너무 꽉 차서 거의 닫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부하들은 여전히 목청껏 승천을 외치고 있었지만 드릴헤드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음 안개 구슬을 짚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누군가 걱정되어 앞으로 나섰지만 그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릴헤드는 일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마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한 부하가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럼 일단 쉬십시오, 보스. 어차피 우리에겐 무한한 안개가 있으니까요. 다음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곧 누군가 보스의 머리가 길어진 것 같다고 알아차렸다. 이전보다 꽤 많이 자라 있었다. 군중은 완전히 열광했다. 승천의 징조다. 한 부하가 흥분해서 물었다. 보스, 새로운 재능이 느껴지십니까? 드릴헤드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다. 온 우주가 느껴진다. 그는 아직 자신의 머리에 미세한 균열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의 의식은 점차 멀어져가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안개가 피어오르는 곳에서 나는 세상의 모든 진실을 볼 수 있다. 옆에서 강단태는 이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드릴헤드의 마지막 말은 우리 모두는 옅은 푸른색 감옥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몸은 갑자기 폭발했고 몸속의 안개는 빗방울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의 부하들은 즉시 이성을 잃고 흩어진 안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강단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승천인가? 아니면 타락인가? 드릴헤드가 폭발한 순간부터 진정한 향연이 시작된 것 같았다. 평소에는 안개를 전혀 얻을 수 없었던 자들이 이제 모든 것을 걸고 흩어진 안개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아주 순식간에 드릴헤드의 유해는 거의 남김없이 먹어치워졌다. 강단태가 느낀 것은 오직 공포뿐이었다. 그는 안개를 너무 많이 흡수하여 몸이 부풀어 오르고 터져버린 다른 죄수를 보았다. 마침내 피안개 구름으로 폭발했다. 아직 비교적 제정신인 누군가가 앞으로 나서서 멈추라고 외쳤다. 계속 먹다가는 우리 모두 죽을 거야. 우리 몸은 이 농도의 안개를 감당할 수 없어.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강단태에게 희망을 걸었다. 당신이 보스가 되어주시오. 그들을 멈출 방법을 생각해내요. 두말 없이 강단태는 돌아서서 도망쳤다. 보스가 되라고? 누가 그런 걸 원해?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가 현실일 리 없어. 이건 꿈일 거야. 그는 비틀거리며 뛰다가 제 발에 걸려 넘어졌다. 그때 그는 갑자기 앞에서 형의 모습을 보았다. 내가 오래전에 말했지. 형의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 울려 퍼졌다. 강단태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형, 날 데려가줘. 여기서 꺼내줘.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얼어붙었다. 머리는 사실 완벽하게 둥근 구체였다. 그는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대체 누가 날 구해줄 거야? 182. 내가 날 구해줄 수 있니? 알고 보니 강단태는 어릴 때부터 선택적 안면인식 장애를 앓고 있었다. 그는 형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어릴 때 가족 초상화를 그릴 때면 그는 무심코 형의 머리를 원으로 그리곤 했다. 형은 그 그림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나를 그렇게 그리면 넌 절대 화가가 될 수 없을 거야. 그의 기억 속에서 형의 얼굴은 항상 흐릿했다. 때로는 우는 여자처럼, 때로는 악마의 얼굴처럼. 그에게는 형을 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쉬웠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원의 이미지는 그의 마음속에서 안개, 구체와 연관되었다. 강단태는 번쩍 눈을 떴다. 정말 무서웠어. 숨을 고르려던 순간 그는 자신이 낯선 텐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귓가에 람부탄의 목소리와 함께 리치의 걱정스러운 질문이 들려왔다. 방금 정말 끔찍한 악몽을 꿨어.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알고 보니 그들은 그날 드릴헤드의 지하 기지로 가서 하수도를 따라 쭉 왔던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진창 더미에서 그를 끌어냈다. 리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널 구하러 왔어. 우리 같이 탈출하기로 약속했잖아? 강단태의 가슴속에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는 이런 곳에서 여전히 그런 진정한 친절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너희 계획이 늦어졌구나. 지금 바로 떠나자. 하지만 리치는 고개를 저었다. 람부탄은 아직 휴식이 필요하고 우린 이미 먼 길을 왔어. 바로 여기가 우리가 넘어갈 벽이야. 일부러 경비원이 없는 구간까지 골라놨어. 강단태는 텐트 밖 높은 벽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자리에 앉아 지하에서 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드릴헤드는 죽었어. 내가 만든 안개가 그를 터뜨려 버렸어. 그때 다들 미쳐 날뛰었지. 완전 난장판이었어. 람부탄이 설명했다. 그건 타락이라고 불려. 여기선 안개를 과다 복용한 사람들은 몸이 터져버리면서 안에 있던 모든 안개를 뿜어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 타락하길 기다렸다가 그를 먹으러 가는 거야. 강단태가 다시 물었다. 그럼 승화는 뭐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건가? 그들은 대답했다. 승화는 이중 재능이야.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을 한계까지 밀어붙인 다음 두 번째 재능을 얻게 되면 그게 바로 승화야. 일단 누군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숭배하게 되지. 그는 최고 지도자가 될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성공한 적은 없어. 대부분은 타락해서 죽거든. 그럼에도 람부탄은 믿었다. 언젠가 누군가 나타날 거라고. 그는 끝없는 재능을 가지고 이 세계의 규칙을 깨고 모두를 해방시킬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최고 지도자라고 부르는 존재야. 그 말에 강단태는 본능적으로 181을 떠올렸다. 그는 고구마의 181을 새길 줄만 알던 그 남자가 어깨 중 하나인 타워를 쉽게 쓰러뜨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 동시에 182는 끊임없이 귀를 이용해 강단태의 목소리를 찾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단태는 무심코 안경을 밀어 올렸다. 바로 이 작은 움직임 때문에 찾고 있던 182가 잠시 멈칫했다. 182는 멀리 있는 높은 벽 쪽을 바라보았다. 찾은 것 같군, 선생. 이제 182의 청력은 거의 괴물 수준으로 발달해 있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를 기울이면 원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었다. 이것이 182의 재능 중 하나였다. 한편 드릴헤드의 공간은 거의 안개로 가득 찼고 사방에 인부들이 배치되어 안개수를 치우고 있었다. 두건을 쓴 여자가 주위를 둘러보자 사방에서 옅은 푸른 빛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꽤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나 보군. 그녀 또한 몸을 숙여 안개수를 모으는 인부들 사이에 합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 쓰레기, 줍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 그녀가 고개를 들자 붉은 머리 남자가 안개구슬이 가득 든 봉지를 건네고 있었다. 그리고 붉은 머리 남자가 무심하게 물었다. 그 녀석 찾았나? 그 녀석이라는 말에 여자는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대충 짐작했다. 아마도 외파리의 보호를 받는 그 선생일 것이다. 찾았을지도 모르지만 확실하진 않아. 그 말에 남자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꼬박 1년이 지났는데 고작 이 정도인가? 정말 실망스럽군. 그 말에 여자는 짜증이 났다. 솔직히 이 일이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안개국에서 의뢰한 일일 뿐이잖아? 붉은 머리 남자는 그녀의 불평을 들어줄 기분이 아니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일이나 해. 여자의 눈에 사나운 빛이 스쳤다.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진지하게 임해야겠네. 하지만 보수도 진지해져야 하지 않겠어? 올해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 붉은 머리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말없이 서서 생각에 잠겼다. 이내 그는 결심을 내렸다. 그를 내 앞에 데려오기만 한다면 원하는 건 뭐든 지불하지. 한편 공단태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첫째는 너무 추웠기 때문이고 둘째는 두 사람의 달콤한 속삭임이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이다. 그의 상태를 알아차린 커플은 조금 민망해졌다. 미안해요. 공단태는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 보였다. 괜찮습니다. 정 미안하다면 그냥 빨리 저를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그게 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답입니다. 곧 그들은 돌벽에 도착했다. 높은 벽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가득했다. 람부탄은 다리를 풀고 있었다. 벽을 올려다보며 공단태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정말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을까? 벽의 핏자국을 훑어보자 기대감보다 불안감이 훨씬 더 커졌다.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요? 공단태가 물었다. 람부탄이 그에게 꾸러미 하나를 건넸다. 이것만 잘 지켜줘요. 그러고는 그를 다시 쳐다봤다. 한 가지 더, 기도 좀 해줄 수 있어요? 가톨릭 신자들이 하는 것처럼요. 공단태는 어리둥절했다. 전신을 믿지 않는데요. 왜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탈출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리치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효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곳에서는 어쩌면 어떤 신이 우리 말을 들어줄지도 모른다고 조금이라도 믿고 싶을 뿐이에요. 그냥 해줘요. 잠시 후 람부탄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꽉 잡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공단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제 곧 이곳을 떠날 것이다. 다음 순간 람부탄의 재능이 폭발하며 허벅지 근육이 일제히 부풀어 올랐다. 공단태와 리치는 온 힘을 다해 그에게 매달리며 나지막이 기도를 중얼거렸다. 람부탄이 소리쳤다. 내가 셋을 세면 여길 나가는 거야. 둘 다 꽉 잡아. 그가 둘을 외쳤을 때 다리의 힘은 최고조에 달했다. 자세만 살짝 조정하면 그들을 날려보낼 수 있었다. 그 결정적인 순간 공단태는 눈을 질끈 감고 자기만 들릴 목소리로 계속 기도했다. 그는 진정으로 경건해지려면 눈을 감아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셋을 외치는 순간 거대한 주먹이 람부탄의 얼굴을 강타했다. 막 발을 떼는 순간 람부탄은 돌진해 오는 182와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충돌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세 사람의 몸이 공중에서 뒤로 나뒹굴었고 람부탄은 그 주먹에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공단태는 눈앞에 182를 멍하니 쳐다보며 왜 182가 이 순간 여기에 나타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금의 182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표정은 어둡고 험악했으며 이전의 바보같이 멍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단태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그리고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82의 분노는 거의 폭발 직전이었다.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네가 날 속여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말을 마치자마자 182는 거대한 주먹을 들어 공단태에게 휘둘렀다. 공단태는 혼비백산했다. 주먹이 내려 꽂히기 직전 람부탄이 앞으로 달려들어 공단태를 잡아당겨 피했다. 182의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다. 달리기 시합을 원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상대해주지. 세 사람은 미친 듯이 질주했고 모두 머릿속에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왜 182가 갑자기 여기에 나타났으며 어떻게 힘을 되찾았는가? 바로 그때 리치는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간 람부탄 역시 얼어붙었다. 182의 속도가 자신에게 전혀 뒤지지 않았던 것이다. 182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너도 달리기 재능이 있는 거냐? 그는 람부탄과 더 이상 잡담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오직 공단태에게 차갑게 말했다. 멈춰. 안 그러면 다리를 부러뜨릴 테다. 공단태는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왜 항상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다음 순간 182가 발길질을 날려 람부탄의 다리를 박살냈다. 지지대가 사라지는 순간 람부탄은 균형을 잃었고 세 사람 모두 나뒹굴었다. 하지만 182는 땅을 몇 번 박차고 공단태 바로 앞에 안정적으로 착지했다. 내가 분명히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그의 표정은 폭풍우 같았다. 네가 가르쳐준 방법으로는 고구마 싹이 전혀 나지 않아. 공단태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난 전혀 거짓말하지 않았어. 진정해. 내가 고구마 키우는 법을 가르쳐줬잖아. 안 그래? 182의 표정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물을 주고 햇빛도 쬐게 해줬는데 안 됐어. 고구마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 콩단태는 얼어붙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아직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다. 이제 겨우 하루 지났잖아. 만약 벌써 싹이 났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라고. 182는 이를 갈았다. 그럼 고구마 키우는 건 거짓말이었나? 며칠간 내가 한 짓은 다 헛수고였던 거야? 콩단태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뭐가 헛수고야, 이 멍청아. 그는 길게 설명했다. 모든 것은 잘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그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잘았는지 보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있어야 해. 182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자신이 콩단태를 부당하게 비난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그래서 어디 가는데? 콩단태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 여기 떠날 거야. 어차피 이제 난 필요 없잖아. 그 말에 182는 속으로 조용히 멍청이라고 욕했다. 그는 리치와 람부탄을 가리켰다. 저들이랑 같이 나갈 거야? 182가 이제 그 커플에게 화살을 돌리자 콩단태는 짜증이 났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저 사람들 건드리지 마. 그는 자기 뒤에서 커플의 표정이 더는 긴장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182는 그를 차갑게 쳐다봤다.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콩단태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182는 그들의 뒤를 가리켰다. 정말 저들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된 거야? 다음 순간 람부탄이 갑자기 소리쳤다. 닥쳐, 이 자식아. 그와 리치가 콩단태를 보는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두 분 다 할 말은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러니 저희 탈출 계획에 방해 좀 그만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콩단태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이 차올랐다. 람부탄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콩단태를 거칠게 붙잡았다. 저 머리가 어떻게 된 미친놈 말 듣지 마요. 콩단태 씨, 지금 가지 않으면 너무 늦어요. 리치가 옆에서 재촉했다. 뭘 멍하니 서 있어요? 그를 꽉 잡고 뛰어. 다음 순간 람부탄은 콩단태를 번쩍 들어 182의 코앞에서 그를 채갔다. 나가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열심히 기도해요. 콩단태의 감정은 엉망진창이었다. 떠나고 싶었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람부탄은 이미 뛰어올라 벽 꼭대기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들은 금세 꼭대기에 도달했다. 콩단태가 고개만 들면 벽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었다. 오는 내내 이 두 사람은 항상 그를 보호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들을 믿기 시작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에게 잘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막 벽을 넘으려던 순간 람부탄이 갑자기 콩단태의 몸을 힘껏 짓눌렀다. 그리고는 그의 발이 콩단태의 배를 강하게 짓밟았다. 콩단태는 아연실색했다. 무슨 짓이야? 람부탄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콩단태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좋은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죠. 당신이 우리 대신 죽어줄 겁니다. 미안해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콩단테를 아래로 걷어찼다. 그와 리치는 그 발차기의 반동을 이용해 훨씬 더 멀리 도약했다. 콩단테의 배낭에 있던 안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콩단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분명 함께 탈출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를 지옥으로 걷어차는 걸까? 바로 그때 그의 아래 그림자 속에서 거대한 핏빛 아가리가 벌어졌다. 시간은 일주일 전으로 되돌아간다. 그때 리치는 지도에 빨간 점을 표시했었다. 그 표시된 지점은 바로 이 가고일이 서 있는 곳이었다. 이 가고일은 감옥의 수호자로 탈출하려는 죄수들을 막는 역할을 했다. 리치는 그에게 엄숙하게 경고했다. 절대로 저것을 건드리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해요. 하지만 람부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석상 아니야? 우리가 벽을 넘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는 심지어 그것의 다리를 2번 차기도 했다. 이렇게 멍청한 게 나를 막는다고? 가고일에 대한 전설은 무수히 많았고 여러 버전이 떠돌았다. 가장 흔한 이야기는 가고일과 안개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정부가 만든 보안장치로 안개가 바깥 세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도구라고 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몸에 달라붙은 안개나 사람들이 흡입한 안개 혹은 그와 관련된 어떤 것도 감옥 밖으로 반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세계 정부는 항상 모든 탈출 시도를 막아왔다. 가고일이 정말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었다. 리치의 추측은 그것이 지각이 있다는 것이었다. 안개를 감지할 수 있고 마음속으로 탈출을 계획하는 사람을 탐지할 수 있어요. 가고일이 서 있는 한 우리는 떠날 수 없어요. 바깥 세상을 갈망할수록 햇빛과 자유를 꿈꿀수록 마음속 절망은 안개에 의해 더 쉽게 증폭되었다. 그때 람부탄은 리치의 손을 꽉 잡았었다. 우린 나갈 거야. 내가 널 여기서 데리고 나가서 평범한 세상으로 돌아가 거기서 너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잖아. 앞에 가고일이 10마리라도 있더라도 날 막을 순 없어.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리치는 그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다시 현재로 람부탄은 이미 성벽 바깥쪽 가장자리에 발을 디뎠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그 광경에 놀라 동공이 수축했다.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라던 가고일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다. 놈은 입을 벌리고 공단테를 통째로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고일의 입이 닫히는 순간 람부탄과 리치는 성벽 밖 모래땅에 착지했다. 람부탄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계획이 성공했다. 그는 미리 공단테의 배낭에 안개를 채워 넣었고 공단테를 이용해 가고일의 주의를 끌었다. 가고일은 당연히 엄청난 양의 안개를 가진 자가 요격 대상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가고일은 공단테에게 고정되었고 둘은 무시했다. 그 틈을 타 그들은 먼 곳으로 달려갔다. 머리 위의 태양은 눈부시고 낯설었다. 눈앞에 사막이 펼쳐져 있었지만 람부탄은 계속 나아가면 언젠가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여전히 믿었다. 우리가 해냈어. 그의 얼굴은 갈망으로 가득 찼다. 우린 이제 자유야. 그는 자신의 얼굴에 튄 작은 핏자국을 알아채지 못했다. 뒤돌아봤을 때에야 그는 리치의 머리가 사라진 것을 보았다. 그에게 그 한순간은 그의 인생 전체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그는 가고일을 향해 시선을 들었고 그의 살기 어린 지모는 거의 형체를 이룰 정도로 강렬했다. 가고일의 입가에는 여전히 푸른 머리카락 몇 가닥이 붙어 있었다. 람부탄의 심장은 즉시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결말을 바꾸려 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고일은 천천히 씹었다. 2, 3초 후 리치는 완전히 사라졌다. 람부탄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에게는 더 이상 계속 달릴 이유가 없었다. 그의 삶을 지탱해 온 믿음이 방금 먹혀버렸다. 다음 순간 그는 리치의 망가진 몸을 떨어뜨리고 포효하며 가고일에게 돌진했다. 그는 마지막 한 방울의 힘과 분노까지 짜내며 그 괴물과 함께 죽기로 결심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가고일 앞에 나타나 사나운 발차기를 날렸다. 동시에 가고일은 입을 벌리고 힘껏 숨을 들이마셨다. 그 무시무시한 흡입력에 람부탄의 다리는 분해되기 시작했고 그의 몸은 서서히 푸른 안개로 변해 놈의 뱃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후회로 가득했다.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직접 이 죽음의 길로 이끌었다. 만약 다시 할 수 있다면 그녀를 다시는 그런 위험에 빠뜨리느니 차라리 이 감옥에 영원히 갇혀있기를 바랄 것이다. 공단테, 람부탄, 그리고 리치를 삼킨 후 가고일은 만족스러운 트림을 했다. 이때 180인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가고일을 노려보며 욕했다. 이 멍청한 놈아. 우리 같은 놈들은 절대 이 감옥을 떠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냐?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그는 부어오른 주먹을 들어 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말은 거칠었지만 그래도 그 남자를 구해야만 했다. 그의 시선이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내가 전에 말했지. 이 감옥에서 그는 내 보호 아래 있다고. 누구든 그를 건드리면 죽는다. 말이 끝나자마자 182는 모래주머니만 한 주먹을 휘두르며 가고일에게 돌진했다. 그가 성벽 위로 올라서는 순간 주변의 기류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182는 뛰어올라 가고일 바로 앞까지 다가가 가볍게 주먹을 날렸다. 둔탁하지만 압도적으로 강력한 폭음이 안개 속에서 터져나왔다. 가고일의 이빨 하나가 그의 주먹에 산산조각 났다. 말해야겠다. 지금 이 순간 182는 터무니없이 멋졌다. 푸른 에너지의 파동이 가고일의 입안에서 솟아올라 바깥으로 폭발했다. 182의 모습이 흔들리더니 그는 가볍게 피했다. 그에게 이놈은 선생보다도 더 짜증나는 존재였다. 가능한 한 빨리 공단태를 구하고 싶었기에 182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양손과 양발로 동시에 공격하며 단 몇 초 만에 20번의 펀치와 20번의 킥을 날렸다. 감히 부서져라. 곧 그는 가고일의 입가에 균열을 만들어냈다. 182는 놈의 이빨에 바싹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공단태가 이미 소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그는 거의 울기 직전인 그 얼굴을 보았다. 182,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부터 당신을 따를게요. 제발 살려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고구마 제대로 키우는 법 알려줄게요. 182는 말문이 막힌 채 그를 쳐다보았다. 마치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이제야 네가 잘못한 걸 알겠어? 전에는 뭐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부어오른 팔을 뻗어 괴물의 입에서 공단태를 끌어냈다. 괴물의 악귀에서 벗어나자 공단태는 182의 어깨에 매달려 놓아주지 않았다. 방금 일어난 일 때문에 그는 정말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엔 날 죽이려고 온 줄 알았어. 네가 전에 했던 행동은 너무 무서웠어. 정말 너를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182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눈 떠. 우린 이미 나왔어. 그럼 서둘러 가고일한테 다시는 탈출 시도 안 하겠다고 말해. 그 말에 공단태는 주저하며 눈을 떴다. 그 순간 그는 자신에게 뻗어오는 가고일의 손을 보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거의 기절할 뻔했다. 도망쳐. 대체 이놈은 뭐야? 182. 움직여. 그가 여전히 소리치는 것을 보고 182는 정말로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공단태의 얼굴을 밟아 강제로 무릎을 꿇게 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살고 싶어? 안 싶어? 네가 여기서 헛소리나 하라고 힘들게 구해준 게 아니야. 내가 몇 번이고 말했잖아. 여기엔 출구가 없어. 거짓말 아니었어. 네가 그냥 듣기를 거부했을 뿐이야. 공단태는 침묵했다. 그는 이번에는 정말로 스스로 퇴로를 막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분노는 리치와 람부탄에게로 향했다. 가고일은 여전히 공단태를 향해 느릿느릿 다가왔다. 마침내 그는 182가 시킨 대로 땅에 무릎을 꿇고 가고일에게 세게 머리를 조아렸다. 다시는 이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182는 가고일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들었지? 안 간대. 이제 꺼져. 가고일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녀석은 일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눈앞에 이 외파리 남자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었다. 강단태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거대한 형체는 이미 모래로 부서져 천천히 공기 중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공단태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방금 저건 뭐였지?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왜 갑자기 사라진 거지? 그는 182를 돌아봤다. 그 커플 밖으로 나갔어? 182는 차갑게 대답했다. 죽었어. 가고일이 먹어치웠지. 공단태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날 밟고 뛰어넘어 나가지 않았나? 어떻게 잡아먹힐 수가 있지? 182는 설명했다. 네가 방금 본 건 절대 환각이 아니야. 안개의 영역을 떠나려는 자는 누구든 죽어. 저 가고일은 이 땅의 간수 중 하나야. 지금까지 그들을 제대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리 강한 죄수라도 예외는 없지. 다른 곳에서는 식인 부족에게 불청객이 찾아왔다. 후드를 쓴 소녀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식인 부족은 진짜 사람을 먹어? 아니면 그냥 무서운 이름일 뿐이야? 그 말에 뼈 포식자는 섬뜩한 웃음을 터뜨렸다. 알고 싶어? 잘 됐네. 마침 널 맛보고 싶었거든.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긴 혀가 소녀를 향해 날아들었다. 그녀는 역겹다는 듯 혀를 쳐냈다. 더러워. 집어넣어. 뼈 포식자는 더 크게 웃을 뿐이었다. 내 코엔 아주 귀여운 냄새가 나는데 내 절대 미각은 틀린 적이 없거든. 그런데 여긴 무슨 일이야? 그제야 소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식인 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녀의 손에 또 다른 사진이 나타났다. 죄수번호 182. 키도
182. 오른팔 없음. 이자를 찾아줘. 뼈 포식자는 혀로 사진을 감싸 가까이 가져와 살폈다. 182의 잘생긴 얼굴은 그에게 최고급 식재료처럼 보였다. 날 덜어 먹으라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소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네가 먹는 걸 막지는 않겠어. 하지만 감히 먼저 한 입이라도 먹는다면 한번 해봐. 뼈 포식자는 혀를 차며 말을 돌렸다. 그래서 넌 대체 정체가 뭐야? 소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도 어깨야. 그녀가 말하는 순간 그의 부하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어깨는 6명뿐 아니었나? 뼈 포식자조차 그녀가 터무니없이 거만하다고 생각했다. 너 같은 녀석은 처음 보는군. 영구역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는 촌뜨기가 아니라면 방금 한 말은 잊어버려. 소녀의 기세가 갑자기 안으로 수축하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난 강자만이 살아남는 곳에서 살아남았어. 나는 타락한 어깨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죽는 게 두렵지 않아? 다른 곳에서는 한 청소부가 가고일이 돌아온 것을 갑자기 알아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의 무관심 대신 그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가고일에 이빨 하나가 빠져 있었다. 이론적으로 그런 일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가고일이 얼마나 강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아는 한 정면 대결에서 녀석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그 일에 대해 수군거리는 동안 검은 망토를 두른 형체가 조용히 그들 뒤에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바바 야가였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것은 징조다. 모두가 깜짝 놀라 뛰어올랐다. 바바 야가는 5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가 지금 다시 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었다. 바바 야가는 예언의 재능을 가진 마법사였다. 그 사슬에 금이 갔다.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광란에 휩싸여 모두 그의 말을 기록하기 위해 공책을 꺼내 들었다. 새는 날개를 폈고 독수리의 발톱이 곧 떨어질 것이다. 바바 야가가 기다려온 날이 머지않았다. 곧 이 감옥에서 신이 태어날 것이다. 한편 공단테는 여전히 182에게 확인하고 있었다. 방금 그 거대한 하얀 괴물이 정말 리치와 람부탄을 죽인 거야? 182는 고개를 저었다. 그놈뿐만이 아니야. 여기엔 가고일이 한 마리 이상 있어. 그들의 목적은 안개의 영역을 떠나려는 자들을 사냥하는 거지. 놈들은 미치도록 강해. 난 방금 그놈 하나만 상대할 수 있을 뿐이야. 여기엔 너무 많아. 내가 전부 죽일 순 없어. 그리고 그 커플은 너한테 가고일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어. 그들은 단지 널 이용해서 가고일에 발을 묶고 빠져나가려고 했을 뿐이야. 가고일의 목표는 안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강단테의 세계관은 거의 무너져 내렸다. 받아들이기엔 너무 벅찼다. 그럼 벽을 넘는 순간 우리는 죽으러 가는 거였어? 괴물 하나를 피하더라도 다음 놈이 또 온다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바깥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182는 짜증스럽게 그의 말을 잘랐다. 닥쳐. 네가 직접 봤잖아. 다시는 저 벽을 넘으려고 하면 넌 분명 죽을 거야. 그때는 나도 널 구할 수 없어. 절망이 공단테의 마음을 완전히 뒤덮었다. 정말 나갈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건가? 그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감정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거짓말일 거야. 정말 평생 이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하는 건가? 182의 주먹이 그의 얼굴에 날아들었다. 닥치라고 하면 좀 닥칠 수 없어? 1시간 후 그들은 방으로 돌아왔다. 182의 고구마는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강단테는 이전의 까다로움을 모두 잃었다. 시든 채소와 묽은 수프조차도 이제 조용히 삼켰다. 그의 머리는 탈출을 막는 괴물들을 미친 듯이 분석하며 빠르게 회전했다. 그의 논리로는 그것들은 감옥 보안 시스템의 일부이거나 환각 유도 장치 혹은 어떤 종류의 기계여야만 했다. 결국 어떤 평범한 기준으로도 그렇게 터무니없는 생물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에 비해 182는 부어오른 손 때문에 거의 먹을 수가 없었다. 그 시스템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것은 이 비정상적인 죄수들을 모두 가둘 만큼 강력했고 그 커플은 단지 그를 미끼로 쓰기 위해 그 모든 안개를 줬던 것이다. 그는 속으로 그들을 저주했다. 그들은 너무 심했다. 그들 눈에 나는 그냥 속이기 쉬운 바보였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결국 182가 나를 구해줘서 다행이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람부탄과 리치는 언제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왔다. 그들은 낯선 사람에게 감정을 쏟을 시간이 없었다. 처음부터 그는 그저 너무 순진해서 그들을 미끼로 선택했을 뿐이다. 이것은 또한 그에게 앞으로는 가까이 다가오는 누구에게나 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속을 수 있었다. 강단테는 눈물을 닦았다. 잡아먹혔을 때 정말 죽은 줄 알았어. 그는 고개를 돌려 182를 보았다.
그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다. 왜 182는 그를 구했을까? 이번에는 고구마나 그 셔츠 때문도, 심지어 그가 선생님이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182는 무슨 이유로 그를 따라왔을까? 그리고 182는 그에게 탈출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었다. 이 모든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쌓여 그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다. 혹시 182는 사실 좋은 사람이 아닐까? 그는 자신이 했던 모든 모진 말들을 생각했고 182는 그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었다. 그 생각에 그의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다. 앞으로는 182에게 제대로 대해줘야겠다. 예전처럼 계속 소리치면 안 돼. 바로 그때 그는 182의 손이 돌처럼 부어오른 것을 발견했다. 그는 포크조차 들 수 없었다. 손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전보다 더 부었잖아. 빨리 병원에 가야 해. 182는 본능적으로 손을 등 뒤로 숨겼지만 그의 넓은 등조차 그 부풀어 오른 팔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냥 작은 상처야. 아마 골절 정도겠지. 182가 차갑게 말했다. 공단태는 기가 막혔다. 이게 작은 상처라고? 이렇게 부었는데 아프지도 않아? 182는 아프지 않다고 고집했다. 강단태가 손을 뻗어 살짝 꼬집자 182는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괜찮지 않았다. 그저 이를 악물고 있었을 뿐이다. 10분 후 강단태는 천조각으로 팔에 대충 부목을 댔다. 182는 완전히 불쾌한 표정이었다. 이거 풀어. 강단태는 거절했다. 이건 임시방편이야. 움직이면 더 아플 거야. 풀지 마. 강단태가 아무리 설명해도 182는 묶이는 것을 거부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려면 손이 필요해. 이렇게 묶여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강단태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그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야? 골절된 걸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평생 못 쓰게 될 수도 있어. 이런 곳에서 다리만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182는 조용해졌다. 그조차도 그 말의 무게를 모를 리 없었다. 지금 그들은 둘 다 약자였다. 누구도 제대로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 밖에서는 아무 불량배나 마주쳐도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에 죽을 수도 있었다. 잠시 후 182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럼 병원에 가자. 병원이란 말에 강단태의 눈이 빛났다. 여기에 정말 병원이 있어? 무슨 도살장 같은 곳은 아니겠지. 하지만 대답은 평범한 병원이라는 것이었다. 다만 182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몰랐을 뿐이다. 공단태는 할 말을 잃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알고 보니 182는 예전에 의사와 싸운 적이 있었고 그가 영구역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영구역이라는 말에 공단태는 즉시 리치가 손으로 그린 지도를 떠올렸다. 그 지역은 지금 그들이 있는 곳보다 훨씬 더 컸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맞아. 나한테 지도가 있어. 찾아보면 되잖아. 그는 즉시 방을 뒤져 배낭을 찾기 시작했다. 곧 그는 구석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그의 기억이 맞다면 지도는 안에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도뿐만 아니라 쏟아지지 않은 안개구슬 10여 개도 있었다. 강단태는 기뻐서 거의 뛰어오를 뻔했다. 지도가 있어. 병원을 찾으러 갈 수 있어. 그는 182의 눈이 이미 안개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네. 한 달은 쓰겠어. 강단태는 지도를 펼쳐 의료시설 표시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병원 아이콘은 아주 작았다. 그는 구석 하나 놓칠세라 샅샅이 확인했다. 꼬박 2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한쪽 구석에서 의료센터 표시를 찾아냈다. 내 손을 고칠 수 있어. 의료센터를 찾았고 관련 정보도 잔뜩 알아냈어. 하지만 그때 182는 이미 안개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어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지도의 배치로 보아 강단태는 안개지대 전체가 조각난 피자처럼 구성되어 있다고 추론했다. 그들이 그린 것은 고작 4구역뿐이었다. 병원의 위치를 확인한 후 강단태는 다른 것, 중앙통제실 같은 것을 찾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지도의 중앙이 마치 칼로 베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찢어진 것 같지는 않았다. 접혀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래에 작게 접힌 부분은 심지어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그것을 보고 강단태는 즉시 무언가 중요한 것이 그곳에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접힌 부분을 들어 올렸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그가 찾고 있던 것. 지휘본부, 안개의 사령부였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이 강단태의 눈에서 번쩍였다. 안개지대의 바로 중앙에 중앙사령부가 있었다. 그의 탈출로가 바로 그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며 강단태는 즉시 뒤돌아 뒤에 있는 182를 불렀다. 182, 이리 와봐. 계획이 있어. 중앙으로 갈 거야. 하지만 그가 돌아봤을 때 본 것은 약간 뒤로 기댄 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182뿐이었다. 그가 방금 안개구슬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한편 다른 쪽 정보상 입구에서는 건장한 남자 2명이 막 문을 열려하고 있었다. 안에서는 그들 두목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얼굴에 문신을 한 남자는 이 구역에서 잘 알려진 정보상 카심이었다. 이번 달 그는 정보를 팔아 꽤 많은 안개를 벌었다. 운이 좋다면 곧 그 외팔이 남자를 추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변의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그의 눈에는 불타는 호떡집처럼 보였고 그는 그 냄새에 집착했다. 바로 그때 문 앞에 있던 부하가 손님이 왔다고 보고하러 왔다. 카심은 무심코 손님을 들여보내라고 말했다. 그는 곧 부하의 표정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문을 통해 들어온 남자는 키가 엄청나게 컸고 머리에는 무거운 쇠창살을 쓰고 있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카심 역시 얼어붙었다. 그는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작은 산 같았고 말 그대로 식인 괴물이었다. 정보상으로서 그는 당연히 그 쇠창살을 알아봤다. 그것은 뼈 포식자의 식욕을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잠금 장치였다. 그와 같은 괴물 같은 체격으로 뼈 포식자는 이웃 구역의 모든 깡패들 중에서 가장 위험했다. 카심은 신경이 곤두서는 와중에도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정중하게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다. 이런 수준의 괴물들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자가 왜 자신의 작은 가게에 왔을까? 뼈 포식자는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이 죄수, 번호 182, 키 182, 팔 하나 없음. 그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 카심은 그것을 유심히 살폈고 거의 한눈에 그를 알아봤다. 이 자는 하운드가 온 세상을 뒤지며 찾고 있던 바로 그 남자가 아닌가? 그의 눈에 나타난 미묘한 변화를 보고 뼈 포식자는 이미 알아차렸다. 카심은 분명 181을 본 적이 있었다. 그 남자가 181을 찾는다는 것을 확신하자 카심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중 수수료. 입가에 미소를 억누르며 그는 천천히 말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 단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서의 구매자는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독점적으로 당신에게 팔 수 있습니다. 그는 뼈 포식자의 사고방식이 일반적인 논리와 전혀 맞지 않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어차피 날 도와서 그를 찾아줄 테니 내 목숨이면 충분한 대가가 되겠지? 좋은 거래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 카심은 의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보상을 공격하는 건 뒷세계의 규칙에 어긋난다는 걸 몰라? 어떤 놈이 의뢰인을 위해 일하면서 목숨을 걸겠어? 뼈 포식자는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머리에서 쇠창살을 벗고 입술을 핥았다. 그럼 일단 내 귀부터 맛 좀 봐야겠군. 어떤 느낌인지. 차가운 땀이 즉시 카심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잠시 후 날카로운 비명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바닥에는 피 웅덩이와 벗겨진 모자, 그리고 의뢰받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때쯤 카심의 귀 한쪽이 사라져 있었다. 뼈 포식자는 씹으며 만족스러운 소리를 냈다. 카심의 귀는 놀랍게도 맛이 좋았다. 남자의 비명 위로 그는 대담하게 말했다. 당장 사람들을 보내. 그를 찾아. 그러지 않으면 널 통째로 먹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귀걸이 한쪽을 뱉어냈다. 한편 강단태는 리치의 손으로 그린 지도에서 중앙사령부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이 여성을 수용하는데 특별히 사용되는 교도소 구역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강단태는 리치가 아마도 거기서부터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 여자 교도소 건물 얘기를 하니 강단태는 문득 누군가가 떠올랐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이름이 랄라인 것 같다고 기억했다. 그날 차에서 내렸을 때 그들은 각자 다른 교실로 향했다. 헤어지기 전에 그들은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었다. 강단태가 정확히 기억한다면 랄라도 그처럼 과학교사였다. 그녀는 납치되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강단태는 엉뚱한 생각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모두가 나처럼 운이 없을 리는 없어. 그녀는 분명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그 순간 랄라는 광대처럼 얼굴에 낙서를 당한 채 여자 교도소에서 한 무리의 여죄수들에게 재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마음속으로는 강단태와 헤어졌던 순간을 계속 되감고 있었다. 그날 랄라는 여자 교도소 구역에 배정되었다. 처음부터 그녀의 경로는 다른 교사들과 완전히 달랐다. 키 큰 요원이 그녀를 위해 길을 안내했지만 랄라의 주인은 바깥의 안개 현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과학교사에게 그런 종류의 자연현상은 너무나 유혹적이었고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얼마 후
요원은 차 옆에 멈춰서서 그녀에게 타라는 손짓을 했다. 희미한 불안감이 랄라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제 교실이 그렇게 멀어요? 차를 타야 한다고요? 하지만 요원은 그저 그녀에게 서둘러 타라고 재촉할 뿐이었다. 잠시 망설인 끝에 그녀는 차에 올라탔다. 그 당시 그녀는 자신이 한 걸음씩 시면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요원은 무심하게 물었다. 과학 선생인가? 그녀가 그렇다고 하자 요원은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라라는 얼어붙었고 순식간에 자신이 끝장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 앞에 있는 여자는 기괴하게 뒤틀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이목구비는 너무나 뒤틀려 거의 끔찍할 정도였다. 그녀가 모자를 벗어 던지자 진홍색이 섞인 금발에 긴 머리가 쏟아져 내렸다. 뒤틀린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다. 작은 아기 새야, 함께 세상 끝까지 날아가자. 라라는 그 자리에서 정신이 나갈 뻔했다. 이건 악몽 같잖아. 불행히도 현실은 현실이었다. 그녀의 두려움 때문에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라라는 악명 높은 여자 교도소로 납치되었다. 현재로 돌아와서 라라는 여자 죄수들에게 테이블에 엎드려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녀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무너져 내릴 듯했다. 이 극도로 위험한 곳에서 그녀는 다른 선생님의 흔적조차 보지 못했다. 그 생각을 하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마 운영국과 가족 모두 이미 그녀의 흔적을 놓쳤을 것이다. 그녀 뒤에 있던 죄수의 눈에는 이것이 경멸을 살 뿐이었다. 잠깐 서 있는 것조차 못하는 거야? 검은 머리의 여자가 갑자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다시 소리쳤다. 이 멍청한 년, 또 맞고 싶어? 그녀는 라라를 바닥으로 밀치며 소리쳤다. 내가 안개 냄새를 망쳤잖아. 아무래도 널 벌줘야겠어. 라라에 대한 그녀의 분노는 한 가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녀 생각에 라라가 보스의 총애를 받는 자기 자리를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를 갈며 말했다. 안개 연구에 재능이 있긴 한 거야? 매일 구석에 숨어서 우는 것만 보는데 그냥 안개를 못 만든다고 인정해. 네가 인정만 하면 내가 보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어. 겁에 질린 나라는 나뭇잎처럼 떨었지만 지금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안개를 만들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침묵을 지켰다. 그것을 본 검은 머리 여자는 그녀의 옷을 움켜쥐었고 손에는 칼이 나타났다. 난 처음부터 네가 안개를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 너 같은 쓰레기가 어떻게 보스의 신뢰를 얻었지? 자세히 보니 그녀의 눈은 우윳빛이었다. 그녀는 눈이 멀었다. 아마 그 때문에 예쁜 얼굴에 대한 특별한 증오심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라라의 얼굴을 베어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이었다. 라라는 공포에 가득 찬 눈으로 칼을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겠지. 바로 그때 큰 손이 여자의 머리를 움켜쥐었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외쳤다. 그만해. 다시는 이런 꼴 보게 하지 마. 모두가 움찔했다. 보스가 도착한 것이다. 라라의 마음속에도 희미한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적어도 지금은 아직 살아있었다. 모두가 말하는 보스 역시 여자였다. 하지만 저 불룩한 근육과 거대한 체격을 보면 여자라기보다는 여자의 가죽을 쓴 남자 같았다. 보스는 부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장난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그녀는 라라에게 다가가더니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내 귀여운 아기 새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부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보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얘는 계속 보스를 속이고 있었어요. 방금 안개를 전혀 만들 수 없다고 인정했어요. 라라는 보스가 반응하기 전에 서둘러 말했다. 보스,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전 할 수 있어요. 전 안개를 만들 수 있어요. 못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절 모함하는 거예요. 부하는 방금 그녀를 모함하려 했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라라는 절대 안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바보인 줄 알아? 보스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닥쳐. 방금 안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거 못 들었어? 귀 먹었어? 꾸짖음을 듣자 여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보스는 그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 이 부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은 라라가 그녀의 손안에 든 보물이었다. 이리 와, 내 아기 새. 라라는 거대한 짐승 같은 이 여자가 두려웠지만 감히 한마디도 거역하지 못했다. 거리에는 보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아기 새야.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괴롭힘을 당했구나. 정말 너무들 하네. 방으로 돌아오자 라라는 헝겊인형처럼 그녀의 품에 쏙 안겼다. 켈리의 몸은 그야말로 너무 거대했다. 이 여자 보스의 이름은 켈리였다. 그녀는 여자 구역의 리더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힘줄 마법사로 알려져 있으며 몸의 어느 부위에든 힘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평소에는
기습 공격에 대비해 일부러 목 근육을 긴장시켰고, 라라는 그녀가 직접 납치한 보물이었다. 이곳에 온 이후로 라라는 켈리의 품에서 거의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매일 켈리는 그녀에게 매달렸고 화제는 오직 안개뿐이었다. 이제 켈리가 가까이 다가오자 뒤틀린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다. 안개 연구는 어떻게 돼가? 순조로워. 지난번 그녀는 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탕을 한 봉지 가득 가져왔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 물었다. 더 필요한 건 없니? 랄라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켈리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설마 녹스가 말한 것처럼 너 안개를 전혀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 랄라는 두려움을 억눌렀다. 만약 당황하면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거의 다 됐어요. 시간이 부족할 뿐이에요. 녹스가 계속 저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있어요. 사실 그녀는 아직 안개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그녀의 소위 연구라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 켈리는 벌떡 일어섰다. 그럼 부족한 게 시간뿐이었다는 거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지금 바로 녹스를 찾아가겠어. 오늘부터 그 애가 널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랄라가 아무리 불러도 켈리는 멈추지 않고 복도를 쿵쿵거리며 걸어가 녹스에게 나와서 맞서라고 소리쳤다. 랄라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좋지 않아. 그녀는 단지 그 핑계로 며칠을 벌고 싶었을 뿐이다. 이런 재앙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켈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랄라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오셨어요? 녹스를 못 찾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음 문장은 그녀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다. 이제 내게 필요한 시간은 충분할 거야. 녹스는 다시는 널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랄라의 심장이 철렁했다. 이건 저와 녹스 사이의 일이에요. 켈리님, 끼어들 필요 없으셨어요. 제가 제대로 이야기해볼게요. 하지만 켈리는 그저 바닥으로 시선을 내렸다. 말 좀 해봐. 녹스. 커튼 뒤에서 머리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다. 랄라는 본능적으로 긴장을 풀었지만 1초 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켈리가 갑자기 그 머리를 공처럼 잡아 들어 올렸다. 이제 안개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겠지. 녹스가 내 시간을 단 1분도 빼앗지 않을 거야. 랄라는 몸이 굳어버렸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미쳤어. 나만 정상이야. 흥분으로 몸을 떨며 켈리는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내 귀여운 작은 새에게 시간만 있다면 끝없는 안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훌륭해. 드디어 안개가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구나. 그 순간 랄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녹스가 죽었으니 자신의 죽음도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공단태와 182는 죄수들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영구역 지휘센터를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단태의 과장된 몸짓은 182를 완전히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강단태가 설명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겨라. 난 하얀 두건을 쓰고 그들처럼 걷고 있어. 182. 이제 내가 진짜 죄수 같지 않아? 말없이 182는 그를 걷어찼다. 숨소리 좀 그만 내면 안 돼? 시끄러워. 그리고 넌 너무 느리게 걸어. 평범한 죄수 같지가 않아. 그러고는 삐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아. 배고파. 식당을 2개나 지나쳤는데 밥도 못 먹게 하고. 강단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다 큰 어른이 음식 때문에 떼를 쓰는 거야? 말했잖아. 식당은 위험하다고.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지금의 182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누가 건드리면 주먹부터 날리던 목적 없는 바보가 아니었다. 오른팔을 잃은 후 그는 더 이상 모든 싸움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도 않았다. 강단태의 말에 그의 눈이 커졌다. 우린 벼랑 끝에 서 있어. 한 걸음만 더 물러나면 막다른 길이야.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 강단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렇게 그는 이상한 걸음걸이로 계속 나아갔고 182를 이끌어 옆 구역의 지휘센터로 한 걸음씩 다가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182와 강단태는 여정의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다. 리치의 지도에 따르면 의료센터는 만두마을에 위치해 있었다. 공단태는 182에게 서둘러 들어가자고 재촉했다. 병원을 빨리 찾을수록 내 손을 빨리 치료할 수 있어. 이론상 182는 여기서 의사와 싸운 적이 있으니 이 지역에 어느 정도는 익숙해야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182는 이 마을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여긴 두부마을이 아니라는 거야. 공단태는 두건 아래의 안경을 고쳐 쓰고 이 완전히 쓸모없는 정보를 조용히 소화했다. 182는 마을에 들어가면 조심하라고 그에게 일깨워 주었다. 여긴 강한 놈들이 좀 있어. 마을 사람들도 모두 성질이 급해. 얼마쯤 걷자.
만두마을이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두부마을과 달리 이곳 거리는 양쪽의 상점이 즐비했고 각각 전등으로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 광경은 공단태에게 마치 바깥 세상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두부마을의 원시적인 혼돈과 비교하면 이곳의 경제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다. 그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죄수들이 감옥 안에 이렇게 완벽한 경제 구조를 구축했다니. 골목 깊숙이 숨어서 공단태는 마을을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붐볐다. 지도에 따르면 이 마을들은 모두 어떤 업계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음영 처리된 모든 지역은 각기 다른 업계의 소유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들이 향하는 의료센터는 어떤 영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아마 그곳은 오래전에 잊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소가 고립될수록 공단태는 더욱 신중해졌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 그는 뒤에 있는 182에게 골목으로 숨으라고 손짓했다.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때 182는 이미 만두 가게로 걸어 들어가 태연하게 주인에게 말했다. 만두 좀 주시오. 강단태는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할 뻔했다. 이 녀석은 어쩜 한눈판 사이에 사고를 치는 거지. 방금 여기 사람들은 상대하기 어렵다고 말한 게 바로 그 녀석 아니었나? 네모난 얼굴의 주인이 돈을 받으러 앞으로 나섰다. 이곳에서 돈은 안개를 의미했고 만두 하나당 0.1g이었다. 182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안개는 한 톨도 없는데 내 주먹이라도 받을 텐가?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가게를 뒤흔드는 큰 충돌음이 울렸다. 하지만 강단태가 놀랍게도 두들겨 맞고 바닥을 뒹구는 사람은 180이었다. 주인은 그를 때리며 소리쳤다. 돈도 없으면서 만두를 먹겠다고. 당장 꺼져. 밖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감탄의 눈빛으로 주인을 쳐다봤다. 그는 원래부터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감히 그의 만두를 공짜로 먹으려는 사람이 나타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강단태는 멘붕 직전이었다. 잘 됐네. 이제 우린 공식적으로 도둑이 됐군. 그를 피토하게 만든 것은 182가 자기가 강도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주인에게 만두를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점이었다. 주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만두 마을의 역사와 영혼이 담긴 만두를 공짜로 먹고 싶다고? 그의 눈에 182는 자신의 장인 정신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였다. 182가 내라고 불쑥 말하려는 순간 강단태가 그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만두값은 제가 치르겠습니다. 이 바보 녀석의 행동은 너그럽게 봐주세요. 주인이 코웃음을 쳤다. 넌 또 누구냐? 또 다른 도둑인가? 강단태가 황급히 설명했다. 전 도둑이 아닙니다. 이 녀석은 제 동생인데 머리가 좀 모자랍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주인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도둑이 아니라고? 그럼 강도겠지. 그렇게 수상한 가면을 쓰고 있잖아. 내가 널 어떻게 믿겠어. 그러더니 그는 소리쳤다. 우리 마을엔 악한 자들은 들어올 수 없어.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처리할 작정이었다. 그제야 강단태는 182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정말 사나웠고 그들의 논리는 아주 독특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려던 찰나 한 노인이 어슬렁거리며 나와 난폭한 주인을 막아섰다. 노인의 머리는 만두처럼 둥그렇고 키가 매우 작았다. 그가 나타나자마자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는 만두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만두 장로 몽골이었다. 강단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거물이군. 장로는 강단태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자네 동생이 아픈 게로군. 그렇지? 182의 붕대 감은 팔을 보고 그는 그 남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짐작했다. 하지만 만두가게 주인은 182가 만두를 훔치려 했다고 계속 떠들어댔다. 장로가 차갑게 피식 웃었다. 팔 하나 없는 게 보이지 않느냐? 말해보거라. 대체 어떻게 훔칠 수 있다는 말이냐?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주인을 무시하고 두 새로 온 이들에게로 돌아섰다. 나를 따라오너라. 장로의 가게에서 그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 여러 바구니를 대접받았다. 천천히 들게. 아직 많이 있으니. 장로가 그들을 훑어보았다. 둘 다 꽤 멀쩡하게 생겼군. 어째서 그렇게 악당처럼 보이는 가면을 쓰고 있는가? 강단태가 어색하게 웃었다. 여기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요. 후드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강단태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며 182는 계속 입을 벌려 먹여달라는 시름을 했다. 강단태는 그에게 신경 쓰지 않고 대신 자신의 찐빵을 조심스럽게 음미했다. 이거 꽤 맛있네요. 속에 뭐가 들었죠? 속이 식당에서 남은 음식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즉시 한 입 가득 장로의 얼굴에 뿜어버렸다. 다음 순간 그는 남은 찐빵을 전부 182의 입에 쑤셔 넣었다.
시든 채소와 남은 국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꺼워. 너 다 먹어라. 장로는 성격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서 강단태의 무례함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우리 만두와 찐빵은 이 지역 전체에서 유명하다네. 많은 사람들이 맛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물론 모두가 만두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 어떤 이들은 다른 것, 병원 때문에 온다네. 182는 강단태의 충격받은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의 목적은 바로 이 병원을 찾는 것이었다. 그의 반응을 보고 장로가 미소 지었다. 자네들도 병원 때문에 온 게로군.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라고 조언하고 싶네. 강단태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 병원에 뭔가 끔찍한 것이라도 있나요? 장로가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리자 흉터로 뒤덮인 팔이 드러났다. 그곳은 더 이상 병원이 아니야. 이제 우린 그곳을 마왕성이라고 부르지. 강단태는 마른 침을 삼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름만 들어도 충분했다. 이제 마왕성은 밖에서 보면 여전히 병원처럼 보이지만 가시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 중 다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만두마을에서 그곳은 엄격한 금지 구역이었다. 한편 정보 중개인의 기지로 돌아와서 그들은 정보상들이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들 앞에 테이블에는 포그랜드의 모든 죄수 명단이 나열되어 있었다. 포그랜드 시스템은 사망한 죄수의 번호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죄수에게 다시 배정한다. 그래서 하나의 번호가 두 명의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도 있었다. 이 시스템은 수십 년간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182번 죄수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 처리된 상태였다. 그 후 10년 동안 182번은 재배정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정보상들 중 누구도 이 백발의 남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아마 죽은 사람의 번호표를 주운 것일 거라고 추측했다. 희귀한 번호표를 훔치기 좋아하는 놈들은 널렸으니까. 하지만 정보망의 보스는 동의하지 않았다. 182가 고구마 수업에 참여했을 때 새 옷을 받았다고 하운드에게서 들었기 때문이다. 그건 죄수 번호가 진짜라는 뜻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새 죄수복을 지급받을 수 없었을 테니까. 그 말에 두 부하는 깜짝 놀랐다. 사진을 가리키며 그들 중 한 명이 천천히 말했다. 수십 년 전에 죽지 않았다면 지금 모습은 너무 젊은 거 아닌가? 말도 안 돼.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도 얻은 건가? 보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건 불가능했다. 영원히 젊음을 유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머리를 쥐어짰다. 시스템은 수십 년간 업데이트되었고 정보상이라면 뭐라도 들었을 법한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 있는 건 기본적인 데이터 조각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웠다. 첫째, 관리국이 181을 숨겼다는 것. 그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가설은 훨씬 더 섬뜩했다. 만약 관리국이 182의 신상에 전혀 손대지 않았다면 이 남자는 상상 이상으로 미스터리한 존재였다. 보스의 가장 유력한 추측은 182가 포그랜드와 동시에 나타난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다시 마왕성으로 돌아와서 그곳의 공포는 안에 사는 단 한 남자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는 마치 그 건물의 주둔한 마신과도 같았다. 촌장 팔의 흉터는 그 남자의 짓이었다.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게 좋을 걸세. 지금까지 거기서 살아서 걸어 나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공단태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그 남자도 어깨일까? 촌장은 즉시 그 생각을 일축했다. 그는 어깨가 아니야. 그러자 촌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자네는 아마 모르겠지만 어깨들조차 마왕성에는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해. 그 말을 듣자 공단태의 심장이 철렁했고 등은 식은땀으로 젖었다. 대체 저곳에는 어떤 괴물이 살고 있는 걸까? 그때 그는 문득 이곳에 온 이유를 떠올렸다. 의사가 없다면 182의 손은 영영 망가지는 거 아닌가? 촌장은 고개를 저었다. 자네가 찾는 의사는 여기 없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게 다야. 아무튼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게. 오늘 밤은 내가 방을 마련해주지. 강단태의 기분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럼 소위 의사라는 사람은 이미 저 안에서 죽은 건가? 아니면 이 마왕이 의사들을 전부 죽인 걸까? 얼마 후 그들은 간소한 방을 배정받았다. 강단태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제 정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병원이 마왕성이 되어버렸잖아.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 게다가 들어보니 안에는 의사도 없다잖아. 그는 고개를 들어 182를 바라보았다. 정확히 언제 거기서 의사를 봤어? 182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에. 강단태는 관자놀이에 새로운 통증을 느꼈다. 구체적으로 말해. 언제? 그때 병원은 어땠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전부 다 말해봐. 182는 고개를 갸웃하며 열심히 기억을 더듬었다. 손이 잘렸어.
강단태는 숨을 멈췄다. 의사가 자른 거야? 그 당시 182의 팔은 절단된 상태였다. 피가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왔다. 머리는 어지럽고 배는 굶주려 있었다. 그는 도움을 청하러 비틀거리며 병원으로 들어갔다. 한 의사가 그를 맞으러 나왔고 182는 즉시 희망을 느끼며 불쑥 말했다. 의사 선생님, 새 팔을 만들어주세요. 그때 공단태가 끼어들었다.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의사는 뭐라고 했는데? 한참 생각한 후 182가 대답했다. 나한테 욕을 한 것 같아. 아주 심한 욕. 멍청아. 내 놈 새 팔을 어떻게 만드는지 나한테 가르쳐주지. 그러냐? 이 망할 흰머리야? 공단태는 사실 그 반응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첨단 기술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팔을 만들어낼 수준은 아니니까. 그때 182는 격분해서 의사를 때리기 시작했다. 공단태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피부터 멈추고 붕대를 감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싸울 힘이 있었던 거야? 대체 뇌구조가 어떻게 된 거야? 그 후 그것은 전면적인 난투극으로 번졌고 양쪽 모두 주먹과 발길질을 날리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강단태는 마왕성의 의사가 182의 손에 죽었을 거라고 추측했다. 보통 사람은 그의 주먹을 견딜 수 없을 테니까. 하지만 182의 대답은 그의 예상과 달랐다. 그는 의사를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의사가 182를 바닥에 내리꽂고 정신없이 두들겨 패서 반격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지금 생각하니 182는 이를 갈았다. 이번에는 복수할 거야. 강단태가 재빨리 그를 말렸다. 지금 누구랑 싸우겠다는 거야? 진정해. 우린 의사를 찾으러 온 거지. 마왕에게 도전하러 온 게 아니야. 그리고 촌장님도 의사는 더 이상 병원에 없다고 했잖아. 하지만 182는 아주 확신에 차 있었다. 의사는 마왕성에 있어. 당연히 그놈이랑 싸우러 가는 거야. 왜 나를 막는 거야? 공단태는 눈을 깜빡였다. 의사가 아직 살아있고 마왕성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거지? 182는 자신의 귀를 가리켰다. 그의 소리가 들렸어. 100% 확신해. 만두마을에 발을 들인 순간 182는 가위가 부딪히는 소리, 수술용 가위 소리를 들었다. 동시에 마왕성의 한방에서 한 손이 가위를 돌리고 있었다. 창가에는 검은 형체가 뒷짐을 진 채 서 있었다. 이 남자가 바로 182가 말한 의사였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공단태는 182를 데리고 마왕성 밖으로 나왔다. 땅은 온통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낡고 부서진 간판에 의료센터라고 적혀 있었다. 땅에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어떤 것은 햇볕에 미라처럼 말라 있었으며 더 오래된 것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촌장님이 과장한 게 아니었다. 이곳은 더 이상 병원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정말 저 안에 의사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강단태가 다시 물었다. 182가 쏘아붙였다. 방금 들린다고 말했잖아. 자꾸 묻고 또 묻고 짜증나게. 하지만 그 점이 강단태를 이상하게 흥분시켰다. 182의 청력은 정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는 어젯밤에야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달았다. 그때 그는 왜 182가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182 역시 설명하지 못했다. 그냥 들리는 거야. 네가 왜 볼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 그의 생각에 소리를 듣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었다. 강단태의 거듭된 질문에 182는 너무 짜증이 나서 결국 그냥 몰라라고 내뱉었다. 그제야 강단태는 깨달았다. 안개를 그렇게 많이 먹은 후 182가 어떤 청각 능력을 각성한 게 아닐까. 182 자신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했다. 난 어떤 재능도 가져본 적 없어. 공단태는 그 말을 부정했다. 아니야. 안개를 그렇게 많이 먹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잖아. 그게 청각 재능이 아니면 뭐야? 어쩐지 항상 공단태가 시끄럽다고 불평하더라니. 그의 청력이 너무 예민했기 때문이었다. 확인하기 위해 공단태는 일부러 입을 가리고 거의 숨소리만으로 욕을 속삭였다.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자신도 거의 들을 수 없었지만 182는 즉시 고개를 돌려 그를 쏘아봤다. 공단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날 놀리는 건 아니겠지? 그가 말을 더 하려던 순간 182가 가슴을 가볍게 걷어찼다. 내가 힘 조절 안 했으면 넌 이미 죽었어. 그것이 바로 공단태가 지금 마왕성 앞에 서서 충격과 기쁨이 가득한 눈으로 서 있는 이유였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이 포그랜드에서만 나타나는 종류의 능력이었다. 으스스한 건물을 바라보며 공단태는 이곳을 병원이라고 불러야 할지 마왕성이라고 불러야 할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그들은 곧 정문에 도착했다. 182가 거들먹거리며 바로 들어가려던 순간 공단태가 그를 벽 쪽으로 확 잡아당겼다. 이 바보야. 그냥 막 들어가지 마. 일단 이리 와봐. 작전부터 확인하자.
두 사람은 문 옆에 숨어서 고개를 반쯤 내밀고 안을 엿보았다. 밖에서 보니 문은 정말 정문처럼 보였다. 182는 안에서 나는 어떤 소리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공단태는 그를 위한 정찰 계획을 세웠고 이는 전날 밤에 연습했던 것이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공단태는 그에게 반복하게 했다. 먼저 노크하고 바로 숨어. 나온 사람이 의사가 아니면 선생님을 잡고 튀어. 182가 또렷하게 암송하자 공단태는 뜻밖의 기분이 좋아졌다. 진짜 IQ가 좀 오른 것 같네. 그들은 심지어 작전에 노크 관찰, 후퇴 작전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였다. 공단태가 182를 혼자 최전선에 세운 이유는 182가 초인적인 청력뿐만 아니라 람부탄보다 느리지 않은 엄청난 속도를 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능력이 두 개인가? 공단태는 벽 뒤에 숨어 앞쪽 입구에 집중했다. 182가 정찰하는 동안 그는 아무 위험 없는 위치에서 정보를 수집할 것이었다. 곧 182가 문으로 다가가 발로 가볍게 몇 번 두드렸다. 그러고는 바람처럼 쏜살같이 돌아와 공단태 옆에 숨었다. 그들은 함께 몸을 기울여 지켜보았다. 문간은 완전히 조용했다. 아무 소리도 안 나. 182가 말했다. 공단태는 어리둥절하며 이번에는 더 세게 해보라고 말했다. 그래서 182는 다시 문으로 가서 문짝을 세게 몇 번 걷어차고 번개처럼 돌아와 공단태 뒤에 숨었다. 하지만 안은 여전히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움직임에 기미조차 없었다. 건물 전체가 비어있는 건가? 그럼 네가 들었다는 의사 목소리는 어디서 난 거야? 공단태가 궁금해하는 사이 182가 갑자기 돌진에 들어갔다. 이리 돌아와. 무모하게 굴지 마.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182의 발이 문에 닿는 순간 문 전체가 경첩에서 떨어져 날아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 전체가 흔들렸다. 속으로 강단태는 미친 듯이 욕을 했다. 너무 충동적이잖아. 여긴 마왕성이라고.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182는 입구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분명히 그 형체는 이미 안으로 돌진해 의사에게 도전하러 간 것이었다. 공단태는 조용히 부를 수밖에 없었다. 182, 내 말 들리지? 그치? 나와. 빨리. 나 혼자 밖에 있으려니 좀 무섭단 말이야.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182가 나타나긴 했지만 그건 안에서 누군가 그를 걷어차 날려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땅바닥을 여러 번 구르다가 마침내 멈춰섰다. 단 한 방의 엄청난 위력은 공단태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이 의사의 전투력은 적어도 182와 동급이다. 그는 문 쪽을 올려다보았다. 흐릿한 형체가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저자가 바로 마왕인가? 한 걸음, 두 걸음, 발에는 깨끗한 흰색 신발, 다리에는 짙은 남색 바지, 손에는 가위 한 쌍이 계속 빙빙 돌고 있었다. 공단태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군.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빌어먹을 백발 놈아, 지난번 교훈으로는 부족했나? 또 맞으러 기어들어와? 그들 앞에 있는 남자는 바로 182가 말했던 그 의사였다.